하면은 이제 5만. 그다음에 이제 이거 뭐야? 멕시칸. 헤이. 산초. 네, 안녕하십니까. 슈이어톡 16회 오늘 국민앱 배달의 민족을 성공시킨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 또 청년 창업 8권의 책을 시작하다의 저자이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김봉진 대표를 게스트로 모시고요. 지금 1시간 반 동안 생방송 토크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게스트님 소개해 주셨잖아요. 오늘 저랑 같이 공동 진행 맡을 세 분의 MC분들 각자 자기소개하겠습니다. 먼저 저는 날지식을 여는 남자 날PD 고우성입니다. 날라리 PD가 아니고 날지식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좋은 사람 좋아하는 사람 좋은 사람 심재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배고픔을 라면이 아닌 배움으로 이겨내는 청년 베프 인윤홍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살아남은 사업가의 절대 습관 임수열입니다. 자, 그럼 오늘 게스트이신 우한 형제들의 김봉진 대표님이십니다. 반갑습니다. 배달의 민족을 만들고 있는 김봉진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먼저 대표님, 먼저 네. 간단하게 먼저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자, 배달의 민족 나는 한 번이라도 써봤다. 손 들어보세요. 좀 많네. 이거 원래 표준보다 평균보다 뭐 아는 거 아닙니까? 이 정도 절반이면은? 지금 몇 명이 쓰고 있죠? 우리나라 인구 중에? 지금 우리나라에서 네. 누적 다운로드로 한 750만 정도 됐고요. 스마트폰 사용자로 따지면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1 정도. 네, 다운로드를 받은 걸로 네. 파악이 됩니다. 여기 야식을 좀 많이 하는 분들이 모였네. 지금. 절반인 거 보니까. 네? 네. 네. 자, 먼저 그래도 배달의 민족 아직 모르는 분들 절반 있을 것 같은데 네. 뭔지 또 우한 형제들 하니까 누가 얼핏 들으면 작곡가, 작사가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럼 어디 연예 기획사 같기도 하고 네. 어떤 회사인지 좀 말씀해 주시죠. 어떤 회사인지. 네. 배달의 민족은 그 주변에 있는 음식점 정보를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기존에 배달의 민족이 있기 전까지 우리 어떻게 했냐면은 전단지로만 계속 해왔었어요. 근데 전단지는 우리나라에 되게 많은 인터넷이 들어오고 IT가 산업이 발전됐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전단지를 통해서 음식을 주문시켜 먹었고 주변 사람들의 평가나 리뷰를 통해서 시켜 먹지 못했었어요. 근데 이런 것들이 왜 이렇게 안 됐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었는데 스마트폰에서 많은 것들을 해결할 수 있었어요. 그러니까 지식에서, 그러니까 네이버에서 검색을 하면 그 키워드는 전국에서 다 검색되는 키워드지만 치킨집을 검색을 하게 되면 나한테 배달이 오는 치킨집이 검색이 돼야 되잖아요. 그래서 스마트폰에 있는 GPS 기능 이런 것들을 이용할 수 있는 이렇게 있었고요. 그다음에 스마트폰에서 네이버에서 검색하거나 다음에서 검색하면 검색을 해서 전화를 하는 순간 인터넷 화면에서 보고 내가 전화를 눌렀기 때문에 내가 네이버를 통해서 전화를 했는지 사장님이 알 수가 없잖아요. 그 전화를 받은 사람이 어디를 통해서 전화했는지를. 근데 스마트폰에서는 이런 것들이 추적이 가능해서 사장님들한테 실제로 어디를 통해서 전화가 왔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서비스인데요. 광고 효과를 확실하게 알 수 네. 있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전단지를 온라인화시키는 사업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은 어떻게 탄생이 됐냐면요. 여기도 이제 저보다 나이가 더 많으신 선배님들이 많으신데 배달 음식은 전 국민이 다 먹지만 전 국민이 다 시키진 않아요. 항상 그 또래에서 그 무리에서 막내가 시켜요. 그러니까 사장님은 시키지 않고요. 비서가 시키거나 맞아. 아니면 친구들하고 같이 있으면 가장 만만한 애가 시키거든요. 그러니까 대학교 동아리에서도 막내가 시키구나 이래요. 그래서 실제로 배달 음식을 시키는 친구들은 20대 초반에서 30대 초중반까지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친구들한테 어필하기 위해서 굉장히 즐겁고 키치한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우리가 배달 음식 우리나라에 배달이 많이 되니까 배달의 민족이라는 중의적으로 재미있게 하잖아요. 네. 그래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으로 짓게 됐고요. 먼저 서비스를 먼저 만들게 됐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나중에 이게 처음에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토이 프로젝트처럼 형하고 친구들하고 장난스럽게 좀 만들었었어요. 네. 그래서 이런 서비스가 있으면 참 좋겠다 해서 만들었는데 네, 거기까지. 예. 네. 토크니까 다 예. 말씀해 주시면 우리가 질문할 게 없어요. 네. 알겠죠? 네. 오케이. 고피디님은 네. 질문 못하면 오늘 참 밤잠을 못 주무시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우한 형제들을 알아보잖아요. 그 전에
오늘 그래도 CEO의 만남이니까 이분이 어떤 분인지를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이 책에 보면 책 표지에 보면 공업고등학교 꼴찌가 실리콘밸리 투자를 받아낸 비결에 돼 있거든요. 근데 공업고등학교 꼴찌 우리가 어느 꼴찌하기가 되게 쉽지 않거든요. 정말 1등보다 꼴찌가 더 힘들어요. 근데 어떻게 꼴찌를 하신 거예요? 나 그거 궁금해. 뭐 앞쪽에서 1, 2등도 경쟁이 굉장히 치열하잖아요. 근데 사실 뒤쪽도 경쟁이 꼴찌? 굉장히 치열해요. 그래요? 꼴찌 쉽지 않아요, 진짜. 네. 사실 저는 어렸을 때부터 그 그림을 그리거나 화가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그래서 집에서 여러 가지 이제 미술학원을 보내달라 예고에 가고 싶다 그랬는데 이게 잘 안 됐고요. 그래서 아버지한테 반항심에 네. 그럼 공고를 가겠다라고 얘기해서 그러면 공고에 가라. 네, 안 될 바에 그래서 공고에 들어가게 됐고요. 공고에 가서 갔더니 이제 적성하고 안 맞으니까 일주일 내내 납땜만 했어요. 납땜 동안에. 그래서 안 맞아서 거의 학교에 제대로 안 갔고요. 예, 그래서 뭐 이렇게 수업 성적은 수업 거의 안 들어가서 거의 제 뒤에는 축구부 2명 정도 있고 15등급 저 때는 내신이 15등급이었는데 14등급을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무슨 파를 조직한 게 아니라 뭐 짱이를 해가지고 뭐 이렇게 꼴찌를 게 아니라 수업을 거의 참여 안 해가지고 그렇게 된 겁니까? 예, 뭐 파 안에 들어가 있긴 했는데요. 저의 의지와 상관없이 선배들이 저를 넣었어요. 예. 아 근데 궁금한 게 그렇게 공고 꼴찌를 하신 분이 예. 뭐 여기 보면 여기 경력이 보면 NHN, 네오이즈, 이모션 다 쟁쟁한 회사들이잖아요. 여기 어떻게 들어간 겁니까? 아 여기 좀 알려주세요 젊은이들한테. 꼴찌에도 하나 이거보다 사실 이게 더 궁금해. 예. 파의 힘으로. 예. 파의 힘으로. 그 고등학교 3학년 때부터 이렇게 늦게 이제 화실을 다닐 수 있게 됐고 전문대지만 대학교에 진학해서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할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15등급인데 들어갈 수 있었습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실기로만 보는 학교죠. 서울예전이 네. 예, 지금도 그렇지만 실기 위주로만 갈 수 있는 학교인데 사실 그 밑에 학교도 다 떨어졌어요. 네. 그게 중요한 게 아니니까요. 네네네 그렇죠. 네, 그래서 되게 즐겁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잘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들어가자마자 장학금도 받고 꽤 좋은 했고요. 그리고 회사도 처음부터 좋은 회사를 바로 들어갔던 건 아니고요. 되게 몇 명 없는 회사, 두세 명 있는 회사부터 해가지고 차근차근 해서 이모션이라는 회사도 들어갔고 뭐 어떻게 좋은 회사를 계속 다녔냐 보면요. 집에 안 들어갔어요. 월요일 날 출근해서 금요일 날 퇴근 되고요. 회사에서 아예 그냥 네. 살았구나. 네, 그리고 뭐 그때는 뭐 하루에 뭐 PT가 2개 있으면은 아침에 뭐 나이키 이런 신발 신고 나이키 신발 신고 갔다가 오후에 현대카드가 있으면은 양복을 입고 PT 하러 가고 그리고 새벽까지도 뭐 계속 뭐 프레젠테이션 준비하다가 이렇게 힘들면은 그때 이제 얻게 된 병이 있는데 두통을 얻게 됐어요. 그래서 새벽 한 4, 5시까지 이제 계속 다음날 PT가 있으면 굉장히 스트레스가 많거든요. 그러면은 화장실 가서 이렇게 손 넣어가지고 억지로 개워내고 그리고 잠깐 누워 있다가 가기도 하고. 근데 실력이 가장 빨리 늘 수 있는 방법은 엉덩이 붙이고 오랫동안 그 일을 하는 방법밖에 없다라는 거는 그때 많이 배우게 됐고요. 지금 디자이너들한테도 그런 얘기를 많이 해줘요. 네. 네. 그런 노력이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군요. 그러니까 그것도 본인이 어떤 치열한 어떤 목표 의식이라든가 그런 깡이 있어야 그렇죠 의욕이 있어야 하는 거겠죠. 근데 이제 어떻게 그렇게 열심히 하다가 사업을 했어요. 물론 지금은 이 배달의 민족으로 성공을 하셨지만 그 전에 보니까 또 한번 실패를 경험하셨잖아요. 그렇죠? 어떤 일을 했었고 그 실패를 했을 때 가장 후회가 됐던 거 그게 뭐가 있었는지가 좀 궁금하거든요. 네, 그 제가 한 10년 정도 이제 디자이너가 되면은 많은 분들이 그런 고민하잖아요. 10년 차가 돼도 이 일을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할 때쯤에 저도 한 7, 8년 차쯤에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일을 좀 더 하고 싶다 해서 가구 디자인을 했어요. 그래서 대치동에서 떡하니 가게를 차려놓고 겁도 없이. 왜냐하면 그 전에 좋은 회사를 다니고 굉장히 잘 됐기 때문에 제가 뭘 하면 다 잘 될 거라고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한때는 이제 저 스스로도 자만을 했던 때죠. 그렇게 해서 했더니 실제로 되게 어려웠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이 굉장히 좋아서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가져줬지만 사람들이 아무도 그거를 사는 물건인지 모르고 사진만 찍고 갤러리인 줄 알고 그냥 돌아가는 거예요. 이거 장사를 해야 되고 팔아야 되는 건데. 그래서 이제 그때 되게 많은 걸 깨달았죠. 예쁜기만 해서 사람들이 사지 않는구나. 그리고 정말로 수익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내가 하고 싶은 일, 그다음에 고객들과의 만남이나
이런 관계도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런 것도 더 이상 이어갈 수 없겠구나 이런 것들도 많이 느꼈고요. 그래서 실패를 정말로 제 나름대로는 크게 했죠. 네, 전세금까지 다 날리고 그럼 몇 억 날린 거겠네요, 그냥. 한 2억 정도 날렸던 것 같아요. 네, 개인 재산이기 때문에 좀 큰 돈이죠. 네. 그동안 회사에서 일주일 동안 살면서 막 벌은 힘들게 번 돈인데, 그렇죠? 네. 그러면 두 번째 사업은 배달 비즈니스 쪽으로 잡으셨는데요. 네. 강남 대치동에서 그렇게 가구 디자인하고 약간 고풍스러운 이미지잖아요. 네. 그런 분이 생각하기 힘든 사업 영역 같은데 어떻게 그쪽으로 타겟을 잡으셨는지 그러니까. 궁금합니다. 그 중간 과정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전세금까지 날렸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네. 전세를 이제 얻으러 가야 되는데 은행에 가서 상담을 받는데 대출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가구점 이런 데들은 일반 가게는 개인 사업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되냐니까는 6개월 정도 큰 회사에 가 있으면 된다 그래서 그 전에 되게 좋은 회사에서 열심히 했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친구들이 NHN에 먼저 가 있었어요. 그래서 저를 이제 불러서 제가 가서 거기서 한 2년 정도를 회사를 다니게 됐고요. 다시 NHN 회사를 다니게 됐고 사업을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는 큰 고민은 없었고요. 그때 이제 제가 생각한 거는 조금 더 공부를 많이 해야겠다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대학원 진학을 준비를 했고요. 대학원 진학을 되자마자 이제 회사를 때려치고 나오게 됐죠. 네. 배달의 민족은 그 중간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겪게 된 과정이었고요. 조금 더 말씀드려도 되나요? 네네. 네. 왜 배달을 했는지 여러 비즈니스 분야가 많은데 네. 오프라인에 접목시키는 거잖아요. 어떻게 보면 네. 오프라인에 여러 비즈니스 분야가 맞아요. 많은데 왜 하필 네. 배달 분야를 하셨는지. 제가 배달 산업이 되게 아까 낙후돼 있고 이런 개선해야 될 과제들이 되게 많아서 제가 이 사업을 시작했다라고 하면 거짓말이고요. 네. 처음부터 이제 그런 사명감이라던가 시장에 대한 깊이 있는 뭐 관찰이라든가 이런 거는 없었어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하나 제가 열심히 했던 거는 제 스스로 뭔가를 계속 공부하기 위해서 했던 게 있는데 주변 디자이너들에게 좋은 사이트라던가 영감을 줄 수 있는 영상 같은 거를 보여주기 위해서 매일 8개씩 링크를 모아서 오픈캐스트라는 서비스에서 제가 계속 네, 사람들한테 보여줬어요. 근데 그거를 처음에 뭐 한 달, 2달 하는 거는 꽤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 어떻게든 견뎌내고 2년 정도를 단 하루도 쉬지 않고 야. 그 일을 해봤어요. 그랬더니 이제 주변에서 아이고 감사합니다. 막 그러면 보여주셔서 깜짝 놀랐어요. NHN 다니시면서 하신 거겠네요. 네, 다니면서 했고요. 처음엔 하루에 한 2시간 정도씩이 걸렸던 것 같아요. 근데 정말 중요한 건 하루도 빼먹지 않고 했다라는. 명절에도요? 네. 오. 수많은 일이 있었죠. 애가 뭐 응급실에 가기도 하고요. 뭐 친구들이 와서 주인공이야. 술을 먹자 하기도 하고, 뭐 부모님이 병원에 가시기도 하고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었는데 그 와중에서도 그걸 했더니 꾸준하게 뭔가를 하니까 이 주변에서도 저를 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졌고요. 그리고 마침 그때 되게 운이 사업이 사실은 많은 분들이 운이 많이 따라야 된다고 그러잖아요. 네. 그때가 어떤 때였냐면요. 2009년도였죠. 아이폰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기 바로 전이었어요. 그래서 미국에서 일본에서는 아이폰이 어떻게 된다라는 이야기들이 많았고 저는 이제 그런 트렌드를 계속 조사해서 사람들한테 알려줘야 되니까 공부를 많이 하게 됐죠. 그래서 스마트폰에 대해서 제가 이제 여러 가지 공부를 해봤더니 스마트폰은 역시나 똑똑한 전화기이고 전화기 기능이 되게 잘 사용되는 어떤 서비스가 있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서 하나가 모든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전화번호에 저장된 중국집, 치킨집 이런 정보들이 한 군데서 공유가 될 수 있는 서비스면 좋겠다 해서 시작이 된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열심히 뭔가 그 본인 나름대로 그런 아까 오픈캐스 하시면서 되게 네. 아이디어 얻은 거군요. 예, 예. 그 본인이 뭐 야식을 좋아하는 그런 건 아니었고요. 원래 좋아는 하죠. 좋아하는. 근데 이제 그 배달 관련하면서 저는 참 그 기사 중에 되게 되게 처음에 회사를 만들면서 그 배달 그 DB 전단지를 이제 이분이 이제 뭔가 DB를 쌓아놔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6개월간 전단지만 길거리 돌아다니면서 전단지만 다 이렇게 수거하셔가지고 그걸 DB화 시켰다 그러는데 그러면 쓰레기통도 막 뒤지고 막 그런 거 했던 겁니까? 어떻게? 네, 조금 과장된 건 있는데 네. 6개월 내내 그것만 하진 않았고요. 네네. 네. 네. 실제로 이거를 만들고 나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 들었던 게 뭐예요? 네이버가 이거를 하면 어떻게 할 거야? 큰 회사가 하면 어떻게 할 거야? 예. 근데 그러니까요. 그래. 제가 그래서 그때 얘기한 게 내가 네이버 다녀봐서 아는데 네이버는 이렇게 독하게 안 해. 하면서 네이버의 약점이 뭡니까? 나오는 김에. 네. 사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뭐 개발하거나 할 때 네. 이렇게 나중에 또 네이버 가면 어떻게 하지? 이렇게 고민도 많이 하거든요. 네. 네.
네이버는 약점보다는 강점이 훨씬 더 많은 네네, 회사인 것 그렇죠. 같고요. 서비스를 정말로 제대로 만들기 위해서 네. 깊은 고민을 하지만요. 네. 오프라인 사업에 있어서만큼은 현장에서 아, 예, 귀찮은 거 안 발로- 하는구나. 아, 네, 제 입으로 말씀 안 드립니다. 예. 그런데 이제 제가 보니까 내 앞에 있는 치킨집이 들어가 있으면은 내가 알고 있는 치킨집이 들어가 있으면 다 들어가 있는 거고 그 집이 안 들어가 있으면 다 안 들어가 있는 그렇죠. 거잖아요. 네. 다 소비자 입장에서 사용자 입장에서 본다면 근데 네이버를 통해서 검색을 하거나 124를 통해서 검색하면 그렇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한 게 저기 있는 전단지를 내가 스캔해서 놓으면은 되겠다. 네, 해서 일단은 강남부터 제가 뒤졌던 거는 스마트폰이 강남부터 시작이 됐었어요. 2010년도 초반에는 첫 번째로 그러니까 스마트폰이 트래픽이 가장 많은 지역이 어디였냐면요. 강남, 분당, NHN이 있어서 그다음에 한남동 다음이 있어서 네. 그러니까 실제로 스마트폰을 쓰는 지역이 몇 군데 없었거든요. 그래서 강남 지역부터 막 해서 아까 얘기했던 전단지를 주기 위해서 쓰레기통도 뒤졌고요. 그물망 있잖아요. 재활용 그물망도 뒤졌고 그거에 관련돼서 가장 잘 모을 수 있기 위해 모으기 위해서 뭐 충무로 가가지고 인쇄소라던가 네. 거기 전단지만 전문적으로 디자인하는 사람들, 아파트 경비원, 뭐 아파트 청소부 아줌마, 재활용센터 이런 것들을 다 가서 만나보고 어떻게 하면 이걸 잘 모을 수 있는지 이런 것들을 했고요. 조금 지난 이야기니까 말씀드릴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그때 이제 투자를 받으러 벤처캐피탈을 만나잖아요. 그러면은 벤처캐피탈이 있는 인근 반경 한 1km는 제가 직접 또 다 뒤져가지고 넣었어요. 알려줘요. 아, 네. 실험해 볼 테니까 네, 사람들이. 그래서 벤처캐피탈 이제 PTR, IR하러 가면은 거기 있는 분들이 와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잘 들어가 있냐고. 그래서 아 원래 이렇게 잘 들어가 있다고. 그렇지. 네. 자기 중심으로 생각하게 되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하게 어떤 뭐 이 스마트폰에서 하는 IT 관련된 기술이나 그런 거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오프라인에서 수면 아래에서 엄청나게 많은 고생을 하신 거네요. 네.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도 이거랑 다른 서비스를 하려면 유사한 어떤 그런 고생이 필요하겠네요. 어떤 아이디어를 앱으로 구현한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죠. 사실은 어떤 서비스를 만들던 아이디어만으로 끝나지는 않잖아요. 그 아이디어로만 했다라면은 사실 저도 뭐 7, 8년 전에 페이스북을 생각했었고요. 네. 네, 모든 사람들이 검색에 대해서 어떻게 될지도 다 생각했을 건데 진짜로 그거를 만드는 데는 실행력과 그다음에 진지함 이런 것들이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네이버랑 다음들 네. 좀 무료 서비스가 많고 실제로 IT 기업들이 이제 무료 서비스를 많이 하잖아요. 초반에 하고 네. 나중에 뭐 사람이 모이면은 그때가 광고를 하거나 다른 수익 모델을 하겠다 이렇게 막 얘기를 하는데 네. 배달의 민족은 실제로 어땠어요? 처음 시작하실 때? 처음에 시작했을 때부터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 놓고 시작한 건 아니에요.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근데 하지만 이 생각은 있었어요. 전화 한 통화로 해가지고 15,000원, 18,000원, 2만 원이 결제되는 거래가 이루어지는 서비스이기 때문에 이 전화 주문을 중간에 잘 우리가 해주면은 충분히 우리에게 이익이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했었어요. 초반부터 그 유료 모델로 이렇게 바꿔서 시작을 하신 거예요? 그렇지는 않고요. 네. 일단은 정보를 많이 모아서 사람들 이제 사용자들이 많이 와서 네. 사용하는 쪽으로 많이 집중을 했고요. 네.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 때까지는 좀 여러 가지 단계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어떤 실험들을 했냐면은 리스트 100개 중에 첫 번째부터 10번째까지 몇 % 정도 콜이 일어나는지를 계속 조사를 했어요. 그러니까 상위 7개가 전체 100개 중에 70% 정도 야. 콜이 발생이 돼요. 근데 모든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하세요. 자기들은 똑똑하고 스마트하기 때문에 나는 별점 보고 리뷰 보고 한다라고 하지만 사실 실제 데이터를 까보면 그렇진 않아요. 무조건 1번부터 많이 눌러요. 첫 번째 위치부터. 네. 그렇기 때문에 광고 시스템이 성립이 되는 거고요. 네이버에서도 사람들이 첫 번째 검색어 키워드가 광고인지 알면서도 그거를 팔리는 거는 그 이유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전체 발생되는 콜 양을 조사했을 때 상위 7개 업소들, 그러니까 상위 70%를 가져가는 게 어느 정도면은 우리가 광고비를 뭐 3만 원이나 5만 원을 냈을 때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네. 계속 역으로 이제 조사를 했더니 한 달에 한 50만 건 정도가 나오면 이제 유료 광고 상품을 판매를 할 수 있겠다라는 결론이 나왔고 그렇게 해서 한 6개월을 훨씬 넘게 그러니까 서비스를 만들고 나서 1년 반 정도를 그렇게 그 50만 건이 나올 때까지 달렸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1년 반 좀
동안은 뭐 어떤 수익이 발생한 게 아니라 네네. 이걸 활성화시키는 데 집중하신 거군요. 예, 예. 네. 그럼 그럼 그때는 여기 어떻게? 먼저 말씀하세요. 그럼 그 1년 반을 어떻게 버텼어요? 여기도 아까 말씀하셨지만 배고픔을 라면으로 아, 그때가 아이고 그러니까 네. 그러면 좀 궁금한 게 여기 있는 분들도 아마 마음속으로 이런 사업 나도 한번 해보고 싶다. 스마트폰으로 별로 하는데 돈도 별로 안 드는 것 같고 그런 있을 거거든요. 네. 그러면 그럴 때 이분들도 그러면 처음에는 일단은 수익만 생각하지 말고 일단 활성화시키는 거에 집중하고 그다음에 그 될 때까지 어떻게든 라면으로 개기고 그런 스타일을 따라가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저는 지냈기 때문에요. 예, 한번 해보셔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실제로 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그래서 정말로 예, 각오가 됐다라면 한번 해볼 만은 하겠지만 정말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라면만 먹는 게 아니라 또 월급을 못 가져가잖아요. 네. 근데 나만 못 가져가는 게 아니라 어. 나랑 같이 한 동료들이 같이 못 가져가고 계속 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실제로 사업을 해보면 그렇잖아요. 아무리 좋은 비전이 있어도 수익이 안 생기면 직원들이 그 비전에 대해서 흔들리고 나가게 되고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이 잘 견뎌낼 수 있다라면은 해볼 수도 있겠지만 예, 저는 지내왔기 때문에 한번 저는 군대를 갔다 온 거잖아요. 네. 예, 갔다 왔기 때문에 가볼만해 이렇게 얘기해 줄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렇지만 궁금한 게 예. 그 1년 반을 예. 견뎌낼 수 있었던 그 직원들이 그때 몇 명이었나요? 그땐 직원들이 그때까지 한 20명까지 20명. 야, 20명이 라면만 먹고 어떻게 견딜 수? 그 투자를 비결이- 한번 받았어요. 투자 받았구나. 네, 투자를 받았지만 코파운더들은 월급을 제대로 가져가지는 않았죠. 네. 아. 네. 네, 저희가 뽑은 직원들은 월급을 제대로 줬고요. 네. 그 대신 그 이제 성공하고 나서의 그 수익은 또 달라지겠죠? 아직 성공하진 않았고요. 네. 그럼 계속 네. 또 굶어야 되겠네요. 달라져야겠죠. 예. 네. 아니 근데 제가 이제 그 지난 주말에 네. 그 배달의 민족 앱을 한번 사용해 봤거든요. 네. 사용해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까지는 시스템이 우리가 이제 자기 주변의 가게들 보고 그리고 이제 그 자리에서 전화를 걸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내 어디로 배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게. 근데 이제 지금 보니까 즉석 결제라는 걸 만들어서 네. 모든 마일리지를 통합하고 하나의 그 플랫폼을 만들려는 것 같아요. 네. 예. 되게 그 배달의 민족 입장에서는 되게 좋은 시스템인 것 같아요. 네. 근데 반대로 업주 입장에서 보면은 그러면 배달의 민족에는 힘이 엄청 실리게 되고 자기는 이 채널에 어떻게 보면 종속이 될 수도 있잖아요. 네. 그렇게 됐을 때 그 거부 반응, 그래서 뭐 좀 저항이 있다든가 아니면 네. 좀 호응이 좀 적다든가 이런 뭐 반응은 없나요? 네, 그 잠깐 정정하면은 네, 바로 결제라는 서비스이고요. 바로 네, 결제. 그 사실은 그 수많은 분들이 치킨집이나 족발집을 창업을 하시는데 여태까지 이게 뭐가 문제였냐면요. 이게 우후죽순처럼 모두가 하고 있고 ROI 측정도 안 되는 마케팅 기법을 쓰고 있는 거죠. 전단지를 뿌리거나 이럴 때 10만 부를 뿌리면 5만 부가 이미 재활용센터로 버려져요. 아르바이트생들이 제대로 배포를 안 하고요. 이런 눈먼 돈들이 계속 그 시장에서 돌고 있었고요. 이걸 효과적으로 해줄 수 있는 곳이 없었었어요. 근데 배달의 민족은 이런 것들을 사장님들에게 개선하는 작업들을 하고 있고요. 실제로 저희가 그것들을 하게 되면 저희가 플랫폼으로서 또 큰 영향력을 가질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게 저희 사업의 목적이기도 하지만 뭐 그런 회사가 되면은 또 저희의 사회적인 역할과 책임에 대해서 많은 생각들을 하면서 긍정적으로 또 사업을 해야겠죠. 어떻게 보면 소비자와 자영업자들의 직거래가 일어나게 네. 어떻게 보면 네. 효율적인. 그러니까 저 거기에서 아마 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게 이제 제가 앱을 사용해서 주문을 해도 그 업소에서는 저한테 갖다 줄 때 그 자체 그 어떤 홍보물 판촉물들이 있잖아요. 연락처라든가 직접 네. 전화할 수 있는 통로 네. 이런 것들에 대한 걸 갖다 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그런 네. 욕구가 있는 것 같은데 네. 이렇게 했을 때 그 생길 수 있는 어떤 그 마찰이 그러니까 그 좀 약간의 그 거부 반응 이런 것들을 어떻게 설득하는가. 근데 분명히 왜냐하면 지금 넓혀져 가고 있으니까 네. 그렇죠. 네. 저는 이제 외곽 지역이라 저는 그 바로 결제하는 곳이 그렇게 네. 많지는 않은데 네. 서울에 와서 보니까 되게 많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자리를 잡아가고 있다는 거니까 네. 뭔가 분명히 성공하고 있다는 얘기인데 그러니까 저희 서비스가 사실은 그 온라인에서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서비스는 아니고요. 수많은 사업 모델들이 이전에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오픈마켓이라던가 이런 것들이 이미 그런 시스템들이죠. 그래서
G마켓도 사실은 G마켓이나 11번가도 이런 행위들을 많이 했죠. 네이버에서 검색하지 말고 자기네 아이콘을 바탕화면에 띄워주면 우리가 할인을 더 해줄게. 이런 것도 있었지만 사실은 결국에는 큰 흐름 안에서 움직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도 사실 그런 사장님들도 굉장히 많고 하긴 하지만 전체 흐름에서는 아주 크진 않고요. 결국에는 소비자들이 얼마나 편하게 이것을 이용할 수 있느냐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소비자들이 편하다라면 많이 움직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궁금했던 것 중에 하나가 우리가 이제 제가 그 이제 업소를 클릭을 하잖아요. 네네. 그럼 업소에 대한 그 어떤 메뉴가 되면 메뉴에 대한 사진이라든가 네. 그런 것들이 쭉 나오잖아요. 네, 네. 근데 이렇게 아주 그 제대로 그 어떤 그 업소의 그 어떤 그 메뉴라든가 맛이라든가 이런 것을 홍보할 수 있는 네. 그런 자료가 좀 부족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뭐 사진 자료가 됐든. 근데 조금 전에 얘기하신 게 저는 그래서 리뷰라든가 이런 것과 연관이 돼서 이게 장사가 잘 되고 있는 곳에만 이게 몰리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오히려 리뷰는 상관이 없고 많은 게 뭐 상관이 없고 이 순서에 따라 결정된다는 말씀이셨던 거죠? 아예 상관이 없진 않고요. 예, 영향이 우리가 생각했던 것만큼 그렇게 크진 않다. 그럼 혹시 그렇게 그런 업소들 자체에서도 그냥 이렇게 올라가는 것만이 아니라 그 어떤 업소의 메뉴라든가 이런 것들을 홍보할 수 있는 그 이미지나 아니면 영상이나 동영상이나 이런 것들을 연계하는 방안들은 어떻게 뭐 생각해 보신 적이 있으신가요? 그것들도 계속 고려를 하고 있고요. 근데 현재 시스템에서 저희가 바로 막 2단계, 3단계로 나아갈 수는 없으니까 한 단계씩 하고 있고요. 아마 블로거들이 이제 스킨을 바꾸듯이 그런 것들을 할 수 있는 걸 준비를 하고 있고요. 네, 사장님들이 홍보할 수 있는 방안들은 또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아까 랭킹에 따라서 많은 결제들이 그 주문이 이루어진다고 말씀드렸지만 반대로 또 저희가 진짜 맛집을 찾는 또 알고리즘을 또 따로 만들고 있어요. 그러니까는 리뷰나 별점이 아니라 실제로 사용자들이 정말로 맛있게 여기는 집이 어딜까라는 것에 대해서 찾고 있는데 저희 서비스도 있어요. 우리 동네라는 서비스 안에 들어가 있고요. 지금은 정교하진 않지만 그 알고리즘의 기본 원칙은 뭐냐면요. 한 번 시킨 사람이 다시 재주문을 하는 곳이 맛집이다의 개념이에요. 그래서 말 되네. 한 달 동안 100건의 주문량이 일어나도 100명이 시킨 집과 100건의 주문량이 일어났는데 10명이 시킨 집은 다르다에 그렇죠. 대한 개념을 도입해서 그런 것들을 또 만들어 나가고 있어요. 대표님의 감사합니다. 대표님의 첫째 따님 네. 한나양의 이름을 따서 한나채라고 배달민족 네. 한나채라고 해서 저도 잘 쓰고 있는데요. 네. 그 글씨체가 상당히 그 감각적이고 조화로워요. 대표님이 의도하신 바는 초등학생의 포스터 구호처럼 네. 삐뚤빼뚤한 글씨체라 하셨는데 혹시 거기에도 어떤 마케팅적 요소가 담겨 있는 건가요? 서비스를 알리기 위한 어떤 마케팅적인 요소라기보다는요. 저희 브랜드를 표현하는데 글꼴이 조금 더 필요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배달의 민족은 배달을 누가 시켜 먹느냐에 대해서 말씀드렸잖아요. 막내가 시켜 먹고 비서가 시킨다 뭐 이런 것들을 보면은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문화를 담고자 해서 배달의 민족이라는 이름을 네네. 줬다고 그랬잖아요. 예. 그런데 이제 그런 젊은 친구들이 좋아하는 이런 기호들이 키치하고 패러디하고 약간 재밌는 요소들이기 때문에 그 글꼴도 옛날에 60년대, 70년대 간판의 모습을 거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아까 초등학생이 삐뚤삐뚤한 것처럼 이런 걸 해서 저희가 만들어서 저희가 쓰려고 만들었는데 내부적으로요? 네 만들었는데 마지막 좀 여기 요거죠 한나치가. 저거는 이제 나눔 고딕이고요. 아 그래요? 네. 어떤 거죠 한나? 이거 구글에서 나온 건데 구글에서 검색해서 한 건데 이게 아니구나. 네, 저거는 이제 그 글꼴을 소개하는 페이지고요. 요건 아닙니다. 이것도 아니에요? 네. 잘못했다. 그 한나체는 네. 그래서 이제 마지막쯤에 구성원들하고 같이 얘기를 나누다가 이렇게 만든 거를 차라리 우리가 폰트로 돈을 벌려고 만든 게 아니기 때문에 무료로 배포하자. 오픈 소스로? 네. 오픈 소스처럼. 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용을 하고 있고요. 조금 깨알 자랑을 하자면 이 방송이 지금 생방송이죠. 네네. 그러면은 한글날 SBS 특집 다큐멘터리가 나가요. 네. 네, 거기서 이제 한글에 관련된 이야기를 하는데 아. 기업에서 한글을 어떻게 잘 사용하고 있는지에 대한 사례로 이제 우아한 형제들 배달의 민족이 한나체가 이제 사례로 들 정도로 많은 분들이 나중에 이 한나치 같은 거 감사합니다. 저는요. 네, 그 감사합니다. 자영업자들 네. 많잖아요. 자영업자들. 네, 네. 자영업자들 그 광고 한이라든지 네. 그런 거 이거를 잘 쓰게 하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네.
그거 직접 만드신 거예요? 따님이? 아니면- 따님 몇 살 때 만든 거예요, 따님이? 아니요. 딸을 컨셉을 잡은 거고요. 아, 따님 이름을 따서 네. 이름만 딸이 따. 만들었다고. 야, 도대체 신동이다. 그러게요. 저희 그 디자이너들하고 같이 만들었고요. 음. 저희 딸 이름을 넣은 거는 이제 사실은 안상수 선생님 있잖아요. 네네. 안그래픽스 안상수 네네. 선생님이 안상수채를 만드셨는데 음. 안상수처의 풀 네임이 안상수 미르채 만호채예요. 근데 미르하고 만호가 아들분들 아, 이름이고요. 네, 그분의 오마주를 해서 이제 네, 했던 느낌이죠. 실례지만 그러면 둘째 따님 이름을 따와서 주화채 이런 것도 계획 중에 네, 계신가요? 준비하고 있어요. 계획 중에 계신가요? 진짜 어떤 건지 진정한 능력자 아빠. 아내는 뭐라 안 그래요? 예? 아내는 내 건 없냐고. 그러게요. 아, 그 배달의 민족이 특별한 게 이벤트가 특별한데요. 되게 신선한데 보면은 넉가래를 받자 아니면 저 소녀 9명이 모여 있는 걸그룹 예, 그 병을 다 모아가지고 네. 나눠주기도 하고 최근에는 칫솔 이벤트도 하고 있잖아요. 이런 것들에 좀 마케팅적 의미가 있나요? 네, 그 반복적으로 이제 말씀드리는데 배달의 민족은 누가 이용하냐? 예, 젊은 20대 친구들. 초반의 절반 친구들. 그래서 그 친구들한테 어떻게 깊숙하게 들어갈 것이냐에 대한 얘기인데 사실은 넉가래 이벤트는 최초로 저희가 했던 이벤트인데 돈이 없었어요. 아, 돈이 하나도 없었고요. 그래서 뭔가 프로모션을 하고 알리긴 해야 되는데 어떻게 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그냥 그때 눈이 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어이없게 우리 넉가래를 줘보자. 네. 그랬더니 사람들이 유저들이 되게 재밌다. 처음에 이런 반응으로 많이 참여를 했어요. 진짜 이런 걸 줘? 이런 애들이 있어? 그러면서 했는데 제가 이제 한 달 정도 지나가지고 당첨자를 뽑아서 전화를 드렸어요. 아, 축하드립니다. 넉가래에 당첨되셨어요. 이게 받으려고 한 게 아니래요. 안 줘도 된다고. 아. 네, 그래서 이제 돈 하나도 안 들이고 했던 마케팅 방법, 아. 마케팅이었고요. 그리고 두 번째 이제 소녀시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의 오덕스러운 우리 유저들이 정말 뭘 좋아할까 생각하다 보니까 네, 소녀시대 병이 9병이 다 나왔는데 여기도 이제 남자분들 많으시지만 사실 다 모으고 싶었잖아요. 모으기 힘들죠. 네, 근데 모으기 굉장히 힘들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대신 모아주자. 그래서 되게 어렵게 모았어요. 그래서 야. 강남에서 이제 써니가 안 나왔거든요. 그래서 네, 이게 한 지역에 다 뿌리진 않잖아요. 그래서 SNS에 올려서 써니가 어디냐 그랬더니 의정부에 있다 그래서 가서 야. 의정부 직원 가서 사와서 사진 인증샷 찍어서 이제 올려서 했던 캠페인 그 프로모션인데 저것도 굉장히 많이 사람들한테 이제 이야기도 많이 됐고 지금까지도 이제 이야기될 정도로 재미있게 되고요. 몇 세트 때 하신 거예요? 총? 예? 몇 세트를 나눠주셨어요? 세트로 저 한 세트요. 한 세트. 딱 세트. 네, 아. 딱 한 세트 했는데도 많은 분들이 정말로 소녀시대가 인기가 많았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저런 지금 하고 있는 치약이나 칫솔 같은 경우도 이제 그런 거예요. 이렇게 자취생들이 이제 처음으로 자취를 했을 때 그 사람들 이제 메인 타겟층인데 그 사람들 입장에서 보면은 처음으로 이제 자취를 할 때 이제 이런 걸 느끼게 되죠. 맨날 퐁퐁은 매일 집에서 나오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이걸 마트에서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수건도 집에 그냥 엄마가 알아서 개놓는 거라고 생각했는데 자취를 하는 순간 이걸 사야 되는 거예요. 네, 이제 그런 것들을 생각하다 보니까 이 친구들이 정말 좋아하는 게 뭘까 해서 저번에는 양말 30컬레를 한 달 내내 빨래를 안 해도 되는 이런 것들을 준다던가 아니면 칫솔을 주는데 칫솔을 20개를 줘요. 20개월 동안 안 사도 된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해서 그 친구들이 그냥 재미죠. 재미인데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프로모션이나 마케팅을 할 때 돈을 굉장히 많이 들여서 우리를 알리기 위해서 홍보를 많이 하잖아요. 그렇기 위해서 뭐 이렇게 명품 백을 네, 그렇죠. 상품을 건다거나 네. 고급 외제 자동차를 한다거나 이런 거보다 정말 자기들 서비스만의 아이덴티티를 잘 살려서 우리의 고객하고 잘 커뮤니케이션 할 수 있는 이런 방법들도 되게 재밌는 사례라고 정말 이거 아주 감성적이고요. 네, 스토리도 있고 네. 돈도 별로 많이 안 드는 거잖아요. 사실은 네. 경품은 돈이 안 드는데요. 네. 만드는 인력이 되게 많이 들어가요. 아. 네, 그래서 저 아이템 하나를 찾는데요. 네. 이렇게 회의도 되게 많이 하고요. 아. 그러니까 말도 안 되는 거죠. 칫솔 20개 주는데 3-4명이서 이틀 동안 회의를 해요. 그리고 디자이너들도 정말로 정성껏 저 그림을 진짜요. 그리고 디자인은 네, 정말. 야. 스케치를 다 잡거든요. 그래서 뭐 투자도 많이 되고 있는 편이긴 한데 뭐 경품 비료는 조금 나가고 있죠. 네. 아니 그럼 이런 디자인들은 어디 김 대표가 직접 하세요? 아니면 다른 디자이너 팀에서
하세요? 저희 디자인실이 있고요. 예. 디자이너들이 하고 있고 저는 이제 입으로 뒤에서 아, 여기서 이런 컨셉 것 좀 주고. 해줘. 여기 고춧가루 좀 더 뿌려줘. 뭐 이런. 예. 딴 건 몰라도 소녀시대는 가치가 있죠. 예. 배달민족이라는 어플의 특성상 영업사원들이 초기에 고생을 많이 하셨을 것 같은데 네, 지금도 많이 합니다. 그죠? 현재도 지금 영업사원이 하는 영업의 비중과 거기에 두시는 의미가 궁금하거든요. 예, 저희가 로컬 비즈니스고 사실은 많은 분들이 저희가 스마트폰 기반으로 해서 IT 회사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지만 절반 정도는 로컬을 하고 있는 영업사원과 콜센터 직원들이 많이 있어요. 근데 저희가 생각했을 때 사장님들 입장에서 다시 생각해 보면은 사장님들은 전화기로 주문을 받으세요. 그러니까 사실은 저희는 전화로 영업을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분들이 주문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을 그렇죠. 뺏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희가 생각했을 때는 이제 직접 면대면 영업을 해야 된다가 저희의 기조였고요. 그래서 영업사원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우리 회사의 비전이 정보 기술을 활용하여 배달 산업을 발전시키자라는 서비스 비전이 있어요. 예, 이거는 이제 여기서 앞에 이제 이 정자의 의미를 우리가 어떻게 정의를 했냐면은 서양에서는 정보라고 하면 인포메이션이라고 해서 육하원칙에서 언제 어느 때 뭐 어떻게 되는데 동양에서 정보할 때 정자는 초코파이 할 때 그 정자를 쓰거든요. 사람과 사이에서 오가는 여러 가지 감정들과 정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해요. 그래서 우리가 로컬 비즈니스를 함에 있어서 이런 정을 나눌 수 있는 그래서 이걸 정말 정보 기술로 발전시킬 수 있는 서비스를 해야 된다. 그래서 이제 정말로 제가 이런 것들을 많이 얘기를 해서 영업사원들이 고생을 정말 많이 하고 있죠. 그 소상공인분들 대상으로 하는 거잖아요. 네, 근데 되게 보면 IT에 익숙치도 않으시고 네, 영세하신 분들도 많고 네. 유료 어플이라면 좀 거부감이 들 텐데 그런 거에 대한 영업을 할 때 어떤 전략이나 아니면 에피소드 같은 게 있었는지. 그분들이 이제 그런 것도 있지만요. 사실 반대로 또 말씀드리면 경쟁 심리가 굉장히 네. 옆집보단 잘 돼야 돼요. 네. 내가 망해도 옆집보단 잘 돼야 된다는 근성이 있으신 분들이 사업을 많이 하시기 때문에요. 근데 배달의 민족의 광고 시스템이 되게 재밌는 게 사용자의 위치 기반으로 설정이 돼요. 위치 기반으로 가까운데 업소들이 그렇겠죠. 나오는데 사장님들은 항상 자기 가게에서 열어보잖아요. 예. 자기가 항상 그러게는 진짜. 항상 자기가 1등이에요. 이렇게 행복한 광고 시스템이 어딨어요. 저희 광고주가 3만 분이 계시는데 3만 분 모두가 1등인 거예요. 너무 행복하잖아요. 근데 자기가 광고를 안 하는 순간 옆 가게가 1등이에요. 그렇죠. 이거는 농담을 못 하는 거죠. 그래서 야. 약간 이런 논리가 이제 통하는 처음부터 의도하신 건가요, 그거를? 하면서 알게 됐어요. 하면서 알았어. 네, 굉장히 재밌게. 아까도 잠깐 얘기했지만 우아한 형제들을 창업하고 1년 반은 정말 라면을 먹으며 굶어야 되는 라면을 먹는 거니까 굶지는 않았겠네요. 그러니까 하여튼 그렇게 고생을 했단 말이죠. 네. 그러면서 아마 미래에 대한 나는 확실하게 성공할 수 있어라는 건 아마 좀 약했을 것 같고 네. 예, 불안했을 것 같고 그런데 어느 시점에 이제는 좀 안정화가 돼가는구나 이런 그 안도의 한숨을 내셨던 때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때가 언제일까요? 아직까지는 없는 것 같아요. 계속 긴장. 네, 지금 사실은 경쟁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드리고 싶은데 처음 시작했을 때부터 경쟁이 굉장히 치열했고요. 그랬어요? 네, 지금 뭐 유사 어플이 한 100여 개 정도 되고요. 어유 배달 이런 이렇게 거요? 많아요? 네, 사실은 저희가 최초로 시작한 어플이 아니에요. 후발이었어요? 예, 그러니까 준비는 비슷한 시점에서 했지만 다른 경쟁사가 이미 두 군데나 먼저 시작을 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좀 뒤늦게 시작이 됐고 지속적으로 계속 이제 포털 서비스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다. 그다음에 소셜 커머스 쪽에서 진입을 할 수도 있다. 여러 가지 사인들이 많았기 그렇죠. 때문에 하고 있고 지금은 해외 업체가 대규모의 자본을 가지고 또 들어와 가지고 하고 있어서 그 IT 쪽에 특히 정보를 다루는 회사들은 1위와 2위의 격차가 굉장히 심해요. 1위가 되지 못하면은 2위가 가지고 있는 시장 포지션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계속 긴장하고 있는 상태이긴 해요. 그래도 얼마 전에 네이버하고 MOU를 맺었거든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저희한테 여쭤봐요. 그래서 정말로 네이버에서 어떤 거를 도움을 받냐? 그랬더니 제가 이제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네이버가 이 시장에 안 들어오는 것만으로 엄청난 도움을 받습니다. 네. 안 들어오기 MOU네. 그러면 그 경쟁 업체가 많다고 하셨잖아요. 네. 예, 처음에 그럼 어떻게 그거를 그래, 어떻게 역전시켰는지 어떻게 역전시켰어요, 궁금하네요. 처음에? 네.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렸어요. 단번에 했던 건 아닌 것 같고요.
경쟁 회사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차이들이 있겠지만 이거는 이제 많은 분들에게도 얘기해 드리고 싶기도 하고 저희가 썼던 방식인데 경쟁 회사하고 경쟁할 때 지표들이나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챙겨야 되지만 그 회사의 아이덴티티라든가 브랜딩을 할 때는 자기다움이 되게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우리는 배달의 민족이 처음부터 만들어질 때 약간 찌질한 느낌, 동네 형 같은 느낌, 네. 그래서 되게 친근한 느낌 이런 것들을 많이 가지고 가고 있었는데 이런 거에 대한 컨셉을 계속 지키다 보니까 옆에 경쟁 회사들이 저게 답인가 보다 하고서 따라하기 시작하더라고요. 처음부터 그러진 않았었어요. 네,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승기를 잡았다라는 느낌이 됐죠. 그러니까 마케팅에서 원정 경기를 떠나지 말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예, 자기네들이 만들어 놓은 게임 룰 안으로 상대편을 들어오게 해야 되는데 그렇죠. 상대편이 저희 룰 안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서 싸움토록. 분위기가 많이 달라졌던 것 같아요. 근데 보면 오늘 제 대표님께 가만히 보면은 되게 뭐랄까요 그 상대방을 배려하고 상대 공감하는 능력이 되게 높으신 것 같거든요. 어떤 그런 이제 쭉 얘기를 들어보면 그런 것들을 어떻게 그다음에 보면 이제 통찰하는 능력 같은 것들은 정말 뭐 책도 뭐 8권 책을 했는데 이런 책 같은 거 이런 것들을 많이 공부하고 그런 데서 오는 건지 그런 것이 아니면 어떤 데서 본인의 인생 경험에서 뭐가 있었기 때문에 남에 대한 어떤 배려나 남에 대한 어떤 그런 그것이 이론상은 다 있지만 사업하면 쉽지 않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렇지. 예. 또 어떻게 그런 것들을 얻으시는지. 예, 갑자기 받은 질문. 제 어렸을 때 그 좌우명이 역지사지였어요. 어렸을 때부터. 와. 야 대단하다. 지금 생각해 보니까 나 대단하다. 아, 어린애가 무슨 역지사지야? 애누근이처럼. 그리고 뭐 청학동에서 태어났어요? 왜 그래? 야. 그리고 제가 디자인을 되게 오랫동안 했잖아요. 네. 실제로는 그 프레젠테이션을 이제 다른 회사에 가서 일을 그렇죠. 받아서 하기 때문에 그것을 수주하기 위해서는 그 회사의 상대방에 대해서 많이 공부해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지에 대해서 많이 시뮬레이션 같은 걸 많이 해봤기 때문에 하지 네.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해보고요. 네. 책은 실제로 정말로 도움이 많이 받고 있어요. 근데 제가 사업을 아까 말씀드렸을 때 실패하고 나서 그때 이제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는데 그때 한 3살 4살 정도 되고 아이도 이제 4살이고 했을 때였어요. 그러니까는 사실은 한국 사회에서는 재기하기 굉장히 힘든 상황이죠. 전세금까지 싹 날렸으니까. 근데 이제 와이프가 그때 되게 현명한 결정을 해줬어요. 결과론적으로 보면 제가 이제 아이를 키우기 위해서 어떻게 한국 사람들은 부모들은 다 그렇잖아요. 모든 기준이 아이한테 맞춰져 있기 때문에 내 아이한테 되게 큰 죄를 진 것 같은 거예요. 사업이 실패하고 잘 안 되는 게. 그래서 그러고 있다가 주변의 친구들이 이제 영어 유치원 보내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이도 영어 유치원을 보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아르바이트를 해서라도 영어 유치원을 보내볼까 이런 얘기를 했더니 와이프가 그때 이제 얘기해줬던 게 조금만 더 고민하고 답을 찾아온다라고 하고서 얘기한 게 그때 한 4살 정도 됐던 아이한테 100만 원 이상 되는 영어 유치원이나 이런 거를 투자를 해도 애가 모른다. 차라리 그 돈을 아이 아빠한테 투자해서 아이가 성장했을 때 뭐든지 시켜줄 수 있는 아빠를 만들겠다라고. 야. 오. 저희 아내가 받아야 되는데. 네. 그리고 처음으로 했던 게 책값 무제한 지원이었어요. 그래서 그 생활비만큼이나 책을 정말 많이 살 수 있었고요. 아 와이프가? 네, 저한테. 와이프가. 책을 책값, 무조건 네, 사라. 무조건 책값은, 사라? 네, 와. 책값은 무제한으로 지원해주겠다. 그래서 근데 저도 이제 사업을 실패하고 나서 그냥 계속 디자인을 했기 때문에 텍스트가 있는 책을 그 전에 읽어본 적이 없어요. 다 그림책이었고요. 사실은 공부를 하기 싫었으니까는 미대를 간 사람들도 많잖아요. 저도 이제 그 중에 하나이기도 했지만 되게 뒤늦게 이제 책을 많이 보면서 그런 것들이 뭐 이렇게 고정관념이나 선입관이 없이 그냥 받아들였던 것 같아요. 아 이건 이렇게 되는구나, 저건 저렇게 되는구나. 네, 그렇게 됐던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지금 회사에서도 하고 있는 첫 번째 복지 정책이 모든 직원들한테 책값을 무제한으로 지원해주는 것들을 하고 있어요. 근데 궁금한 게 책값 무제한 지원해주면 평균적으로 네. 직원들이 한 달에 책 얼마씩 삽니까? 평균적인 것보다는 최대로 많이 샀을 때 월 한 100만 원 정도
청구한 친구들 인당. 일인당. 인당이요? 네, 100만 원 정도. 야, 간또이가 약간 좀 부었구나. 눈치가 없어. 이름 기억하실 것 같은데. 아니, 아니, 근데 저는 아니, 얘기하세요. 조금 더 말씀드리자면 저희 이제 임원들하고도 여기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책값을 통제를 안 하면 무조건 많이 살 수도 있고 해서 어떻게 뭔가를 만들자, 장치를 만들자 그랬는데 제가 그때 얘기했던 게 책값을 쓰는 거는 비용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직원들이 성장하고 싶은 거에 대한 열망에 대한 지표로 바라보자. 근데 이것이 높아지면 직원들이 성장할 수 있는 것들이 더 많기 때문에 네. 그걸 반대로 보자고 해서 더 많이 쓰도록 유도를 해요. 그러면 책은 뭐 책값 리스트는 제출해야 되는 거죠? 영수증만 제출하면 영수증만 돼요. 무슨 책을 샀는지도 네. 알려줘야 되고. 아니요. 아 그래요? 같은 책을 또 사도 괜찮죠. 만화책을 사도 되고? 네. 야. 전혀 구분이 없고요. 같은 책을 여러 권 사도 되고 전공에 상관없어도 되고요. 읽고 싶은 책을 사도 되고요. 누군가 읽었으면 하는 책. 그래서 평균적으로 얼마내치 삽니까? 평균을 5만 원 평균 5만 원이 조금 됩니까? 넘는 야 이런 건 해도 되겠다 그러면 평균 5만 원이면. 근데 이게 되게 재밌는 게요. NHN이라는 회사에서도 인당 5만 원씩 지원을 해줘요. 그러면은 이게 무슨 일이 생기냐면 내가 이달에 다 책을 사지 않아도 이달에 그 청구 금액이 끝나는 때가 되면은 아무렇게나 막 사요. 그 비용을 채우기 위해서. 네. 근데 저희는 이게 인당 그걸 두지 않았더니 안 사는 사람은 그냥 안 사요. 근데 정말로 읽고 싶은 친구가 엄청 사는 거예요. 그리고 책상 위에 올려놔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도 거기에 자극을 받아서 계속 더 사게 되는. 네. 거죠. 저는 정말 아까 말씀하신 것 중에 정말 그 책을 원래 안 읽으셨다가 나중에 그 아내 되신 분이 책값을 투자해 주셨잖아요. 그러면서 책을 읽으면서 그거를 스펀지처럼 고정관념 없이 쫙 빨아들인 게 지금의 김 대표를 만들지 않았나. 우리 보통 아는 체 하면서 책 읽는 사람 되게 많잖아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하는데 그런 평균이 없죠. 읽어서 그렇게 되지 않나 생각도 들고요. 그것도 떠나서 정말 부인께서 네. 정말 대단하신 게 보통 그러면 오히려 바가지를 긁잖아요. 그렇죠. 엄한 데다 돈 쓴다고. 지금 돈 나가야 될 쓰는 때가 거 얼마나 알고 많은데. 뭐. 맞아요. 요새 드라마 봐 드라마. 이런 게 현실로도 일어날 수 있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고. 자 그리고 이제 투자 얘기 좀 하죠. 네. 그 보면 이제 국내 대상으로 하는 이제 서비스인데 어떻게 책에 보면 이제 실리콘밸리에서 투자를 받았다 그러는데 네. 실리콘밸리 있는 사람들이 왜 투자한 거예요? 국내 서비스인데 이게. 네, 실리콘밸리가 사실이고요. 근데 이제 많은 분들이 오해를 하세요. 제가 영어를 되게 잘할 줄 알고. 실물로 보니까 전혀 그런 생각은 안 들죠. 실리콘밸리에 계시는 한국계 투자자가 계세요. 한국말 굉장히 잘하시고. 네. 서울에도 자주 오시고요. 네, 그런데 이제 실제로 저희가 이제 해외에 어떻게 나가야겠다 이런 전략이 있지는 않는데 저희가 하고 있는 이 서비스의 시장 자체가 굉장히 크다라고 하고 있어요. 그래서 배달 음식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이 한 배달 음식 시장만 10조 정도 돼요. 근데 글로벌로 다 했을 때 한 106조 정도 되는 시장이에요. 네, 그러니까는 전 세계의 10분의 1이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 중에 한 60% 이상이 서울 경기권에서 이루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실리콘밸리에서도 봤을 때 충분히 사업성이 있고 시장성이 있다라고 판단하셨던 것 같아요. 네. 지금도 국내보다는 해외 투자자들이 더 관심이 많으세요. 근데 정말 이렇게 투자받은 이야기를 이렇게 보니까 데이터를 보니까 그런 실리콘밸리에서도 투자하고 국내에서도 꽤 유명한 네. VC들에서 투자를 받았단 말이죠. 네. 근데 처음부터 투자를 받고 싶어서 VC들을 만났을 때 바로 오케이가 됐었나요? 아니면 거절을 당해본 경험이 있나요? 지금은 성공했던 이제 VC들만 있지만 되게 많은 곳들에 가서 저희가 이렇게 PT도 하고 IR도 하고 하면서 했고요. 받은 곳보다 못 받은 곳이 훨씬 많죠. 네, 그 중에서는 사례가 어떤 데냐면은 스마트폰 시장 자체를 이해를 못 하시는 곳도 계셨어요. 그래서 배달의 민족 한참 다 설명했더니 스마트폰이 뭐야? 막. 네, 그래서 이제 어디서 배달의 민족을 받는 거야? 그랬더니 안드로이드 마켓에서 받으면 됩니다. 그러니까는 그래 안드로이드 마켓은 도대체 어디서 받는 거야? 이게 받아도 큰일 나겠다 여기서는. 네, 그런 것들도 있었고요. 또 많은 곳에서 또 기관 투자자들 중에서는 또 저희가 너무 이렇게 작은 시장이거나 위험성이 높은, 그다음 진입 장벽이 낮은 시장으로 판명받아서 안 된 곳들도 많이 있고요. 그 보통 이제 VC한테 투자 받을 때 회사 가치 있잖아요. 네. 회사 가치 산정 같은 거 네. 보통 우리 회사는 몇 억입니다. 그러니까 10%에 얼마를 주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회사 가치 같은 것도 어떻게 처음에 산정을 하세요? 그런 것들은? 현재까지는 저희는 회사 가치를 직접 저희가 산정한 적이 없어요. VC가 다 알아서 합니까? 네. 그 억셉트 하세요 그냥 그걸? 네, 크게 저기 하지 않고요. 그러니까 제가 책에도 그런 얘기를 썼는데 사실은 어떤 사람도
창업할 때, 그러니까 처음 경험이면은 그런 밸류에이션을 계산하는 거는 정말로 너무 어려운 일이거든요.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면은 좋은 투자자들은 그 회사를 위해서 더 많은 것들을 생각하기 때문에 적정한 밸류에이션 값을 제시를 해줘요. 네. 그리고 이제 그분하고 더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회사를 키워나갈 수 있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이제 보넨지스라는 곳이 최초의 투자사였는데 사실은 그때 처음 만났을 때만 해도 제가 이제 주변 분들이 이런 사업을 하고 있다니까 VC를 만나라고 하더라고요. VC가 벤처 캐피탈의 약자인데 제가 그때 VC가 뭐예요? 그랬더니 이제 벤처 캐피탈이라고 얘기했을 정도로 전혀 그 시장에 몰랐던 네. 시장입니다. 그러면은 그 VC를 고르실 때 실제로 그 자기한테 맞는 걸 찾아 고르신 거예요? 아니면 우선 찾아가고 투자부터 받자고 하고 이렇게 처음에 접근하셨는지? 일단은 고를 수 있는 상황은 안 되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만날 수 있는 대로 다 만나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 저는 그런 얘기도 많이 드리는데 투자자도 맨 뒤에 아들 자자가 붙어 있잖아요. 네네. 그 투자자도 사람인데 사업하시는 분들이 투자자를 돈으로만 바라보는 쩐주란 아, 말도 쓰잖아요. 네. 쩐주. 되게 안 좋은 말이죠, 그런 거. 그렇죠. 네. 돈만 대주는 사람으로만 음. 생각하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창업자도 그 사람을 사람으로 바라보지 않고 돈으로만 바라본다면 그 투자라는 사람이 이 사람을 정말 진정성 있게 바라봐 줄까요? 네. 근데 이야기를 계속 나누다 보면요. 나의 이야기와 그분의 이야기가 되게 많이 맞는 코드들이 있고 네. 마음이 잘 통하는 부분들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성공 사례들이 많은 분들 이런 분들과 같이 하면은 조금 더 가능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대표님께서 그 좋은 아이디어 하나만으로 이렇게 꾸준히 달려오셔가지고 꽤 많은 성과를 내셨잖아요. 근데 회사가 만약에 지금보다 더 커져서 지금 750만 다운로드지만 그 이상으로 넘어간다면 배달 산업이 아닌 다른 산업에도 뛰어드실 의향이 있으신지 해서요. 아직까지는 거기에 대한 계획은 없어요. 아, 계획은 없으시고. 2016년도까지는 없습니다. 그때까지. 2016년 명시해 놓으신 이유는 그 이후로는 뛰어드시죠? 거기까지만 한번 잡아봐가서요. 네. 아. 2017년까지는 아직 머릿속에는 없어요. 네. 그 2016년도까지 일단 국내에만 일단은 포커싱하고요. 네네. 오케이. 그 대표님 쓰신 책에 보면은 이런 얘기가 있던데 그 사람을 처음에 구할 때 네. 적합한 사람을 찾아라 이런 얘기가 있던데요. 실제로 처음에 이제 스타트업들이 하다 보면은 사람 구하기 되게 힘들잖아요. 근데 거기에 적합한 사람까지 구하는 건 더욱더 힘든데 초기에 어떤 그런 전략을 가지고 사람들한테 이렇게 이러고라 꼬셨는지 보셨는지. 꼬시는 게 참 그 기술인데 그러니까 그 모든 분들이 사람이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회사에서 일을 하다 보면 사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적합한 사람이 중요해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그러니까 일을 되게 잘하고 똑똑한데 싸가지 없는 사람이 있고요. 그렇잖아요. 네, 네. 그렇죠. 근데 실제로 일하기 되게 힘들어요. 맞아요. 주변 사람들 다루기도 힘들고 사실 그 사람은 연구소에 혼자 넣어놓고서 혼자 개발하게 만들어야 되는데 실제로 모든 회사들은 협업이라는 걸 하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되게 중요하잖아요. 근데 이런 것들을 하기 위해서 회사에서 인재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들고요. 우리 회사는 그 인재상을 이제 회사의 핵심 가치로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첫 번째가 근면성실함. 사람, 두 번째가 이제 새 시대 새 일꾼에서 새로운 것을 항상 연구하는 사람, 세 번째가 근검절약. 그래서 그뭐 70년대 품 같아요, 어때? 네, 회사의 그 느낌하고 새마을운동 비슷하게 같은 느낌이 갑자기. 회사의 핵심 가치로 만들었고요. 그래서 조금은 모자르더라도 정말로 성실하게 자기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는 사람을 저희는 하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인터뷰를 할 때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본인이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정말로 프라이드를 갖고 있는지. 내가 이거 몇 년 하다가 치킨집 차릴 거예요, 뭐 커피숍 차릴 거예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에 대해서 먼저 되게 많이 보고요. 태도가 굉장히 긍정적인지 이런 것들을 많이 보고 나서 그리고 이제 해요. 네. 그 회사 이름을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지은 특별한 뭐 이유가 있으셨나요? 우아한 네. 형제들. 그것도 다시 돌아가 보면 배달의 민족을 만든 이유하고 같지만, 그래서 배달의 민족을 만든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어야 될까 이런 것들을 고민을 해봤어요. 근데 역시나 이제 배달의 민족을 만든 사람들은 배달의 민족스러워야 됐다라고 해서 패러디를 하게 됐죠. 그래서 네. 용감한 형제를 패러디 해가지고. 했어요. 회사에 자매들은 없습니까? 자매들은 없고. 자매들 별로 없어요. 야. 여자분들이 네, 여자분들. 많이 있어요. 절반 정도 여성분들이에요. 절반. 네, 사실은 처음에 우아한 형제들이라고 했더니 여자분들이 너무 안 뽑혀서 아까 20명 거기까지 여자분이 거의 없었어요. 그리고
사실 여자분 입장에서 보면 회사를 갔는데 너 어디 회사를 갔었는데 우한 형들 이상하잖아요. 그래서 처음에 정말 고생을 되게 많이 했고 그래서 회사 이사하면서 인테리어에 신경을 되게 많이 썼어요. 그랬더니 이제 여직원들이 많이 들어오게 됐죠. 네. 인테리어. 네. 자 보면 이제 책에 보면 이 책에 보면 이제 8권의 책으로 시작하다. 네. 여기 이제 8권 책이 있는데 근데 보면 그 원래 대표님이 아까 책을 원래 많이 읽었던 분이 아니셨잖아요. 네네. 젊은 시절에.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제 여기도 이제 우리가 책을 읽고 싶어도 책 읽는 것이 습관이 안 된 분들이 많거든요. 그런 분들이 좀 책을 읽는 실전적인 좀 노하우 좀 알려주세요. 아, 예.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하셔야 돼요. 서점에 가시면요, 책 읽는 방법에 대한 책들이 되게 많아요. 맞아요. 엄청 많죠. 독서법 엄청 많아. 그거를 공부 안 하시고 그냥 보시기 때문에 좀 힘드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책을 읽는 방법에는 책을 처음부터 다 읽지 않아도 된다가 있어요. 그러니까 책에서 주는 메시지를 내가 얼마나 빠르게 잘 이해하느냐가 더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책을 한 번 다 읽고 나서, 그러니까 읽지 않고 그냥 둔 책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이 사놓고 안 읽은 책한테 미안해서 다음 책을 못 사는 거거든요. 네. 근데 책을 한 권 살 때 이 한 권이 정말로 반드시 나한테 좋은 책이어야 된다라고 생각하고 사니까 되게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 책을 일단 좋은 책을 많이 사시려면은 네. 책을 많이 사셔야 돼요. 그러니까 좋은 음식을, 내가 이 음식이 맛있는지 맛없는지를 알기 위해서는 김밥 천국부터 뭐 스테이크까지 되게 많은 음식들을 맛봐야 되잖아요. 근데 책을 살 때만큼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그래서 하고 있는 게 무제한 책값을 지원하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이 접해보면 그 중에서 나한테 좋은 책을 접할 수 있다. 이거 있고요. 그다음에 책을 동시에 한 5권 정도를 읽어요. 근데 그거를 정말 정독하는 게 아니고요. 동시에 이 책 저 책을 읽으면서 하다 보면은 책과 책 사이에 이제 뭔가 화학작용 같은 게 막 일어나요. 그러니까 어떤 때 드라마 보고 어떤 스포츠 보듯이 장르를 맞아요. 하듯이. 네, 경영학 서적하고 디자인 서적하고 뭐 심리학 서적하고 이런 것들이 다 연결돼 가지고 세상에 뭐 이런 그런 것들은 다 한쪽에서 이제 머물기 때문에 갈 수 있고요. 그래서 책을 서점에 가서 책을 공부하는 책을 먼저 사보시면 되게 좋고요. 그다음에 책이라는 게 어렵게 느껴지실 수 있지만요, 기능적인 서적들도 되게 많아요. 저는 이제 저희 회사에 새로 들어오신 분한테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이메일 쓰는 법에 대해서 공부해 봤냐고. 왜냐하면 이메일을 우리가 회사에 들어가면은 2년차, 3년차 되는 선배들한테 그냥 배우잖아요. 근데 그분들도 제대로 안 배우고 그냥 구전으로 그냥 배운 거예요. 근데 일본에는 한 10년 이상 이메일만 연구하신 분들이 계세요. 그런 분들이 책을 쓰신 게 있어요. 그다음에 메모하는 법, 뭐 보고서 작성하는 법, 네. 뭐 제목이 되게 오글거리는 것들, 상사한테 사랑받는 보고서 작성 이런 거. 네. 근데 이런 거 그냥 읽어보세요. 그러면 도움이 많이 되고요. 책에 심지어는 뭐 이런 책들도 있죠.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 그참 뭐냐면요. 강한데. 네, 우리가 비디오 가게, 옛날에 지금 비디오 가게가 없어졌지만 비디오 가게에서 있는 사람이 비디오를 추천할 때 그 비디오를 다 본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네, 근데 다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도서관 사서가 도서관에 있는 책을 다 읽지 않았잖아요. 하지만 모든 사람들 다 추천할 수 있는 거예요. 이것처럼 읽지 않은 책에 대해 말하는 법까지도 있어요. 그래서 서점 가서 베스트셀러만 보지 마시고요. 좀 다양하게 책 읽는 방법에 대해서 공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걸 보면 되게 자유분방하고 이렇게 그러실 것 같아요. 예, 유연하고. 근데 회사 경영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이 있으시더라고요. 그 근태 관리 혹은 그 시간 약속에 대한 철저함, 어떤 이런 것 기본적인 거에 대해서 아주 강한 그 마인드를 갖고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회사 사무실 들어갈 때 보니까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 막 이런 게 써 있고. 네. 만약에 네. 근데 저 직원이 지각을 하게 됐어요. 네. 그랬을 때 어떤 페널티가 주어질까요? 안 좋은 이야기를 해야 돼서. 괜찮아요. 원래 경영자의 네. 길이라는 게 뭐. 사실 저희 회사가 추구하는 바는 평범한 사람들이 모여서 비범한 성과를 내는 회사예요. 그렇기 때문에 평범한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근면성실함에 대해서 많은 강조를 하고 있고요. 거기에 맞춰서 일을 하면은 그 나머지 것들은 굉장히 즐겁고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근면성실함에 대해서 어떻게 지표로 삼을 수 있느냐 고민하다 보니까 출근 시간을 삼았어요. 그래서 9시 1분은 9시가 아니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거를 지키기 위해서는 사원보다 팀장이 먼저 와야 되고 팀장보다 실장이 먼저 와야 되고 실장보다 본부장보다 사장이 먼저 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직급이 올라갈수록 더 먼저 와야 돼요. 그리고 매일매일 지각이나 이런 것들을 체크하진 않지만
택이 우연한 날 한 달이나 두 달에 한 번 제가 그냥 돌면서 지각한 사람들 체크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날 걸린 사람은 그냥 제가 대놓고 얘기해요. 오늘 정말 재수가 없었다. 오늘부터 한 달 동안 근태복을 하는 거다. 어떻게 하냐면 내 위에 있는 팀장, 실장, 본부장, 대표한테까지 매일 아침에 출근하는 시간을 적어서 내야 돼요. 한 달 동안. 네, 그러면 이제 본인들이 굉장히 압박감이 있겠죠. 근데 이걸 왜 하냐면요. 그 사람이 그냥 혼자서 스트레스 받고 하지 않아요. 짜증나잖아요. 주변 사람들 다 알려요. 소문을 내요. 정말 한번 걸리면 이렇게 된다. 네, 그러면은 또 돼서 또 지켜지고 있죠. 일벌백계의 느낌이. 이건 뭐예요? 씻고 자자. 이거는. 그래서 이게 한나체인가요? 네, 이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한나체고요. 네. 한나체를 만들고 나서 이제 그 한나체를 어떻게 좀 잘 알릴 수 있을까? 그리고 잘 사용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저희가 이제 그 글꼴에 재밌는 사례를 만들어서 알리자 해서 포스터를 만들었어요. 저 포스터를 만들었는데 정말 재밌게 페이스북에서 저 포스터를 갖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지는 거예요. 근데 저 이제 씻고 자자 저런 거 청소를 안 하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한다 이런 문구들은 재밌잖아요. 근데 저게 이제 아까 했던 우리 타겟층들, 자취생들이 좋아할 만한 문구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청소를 안 하면 새로운 우주가 탄생하는 게 좋다는 거예요? 나쁘다는 거예요, 저게? 안 좋다라는 안 거죠. 좋다는 거. 네. 의조가 나타내는 거구나. 네, 네, 네. 저 하나 선물 받아왔어요. 오늘 먹을 치킨을 내일로 미루지 말자. 아니 근데 네. 예, 그 지금 아주 이렇게 기발한 어떤 센스라든가 이런 위트 넘치는 이런 여러 가지 운영의 묘를 살려서 이제 잘 성장을 해왔단 말이죠. 그리고 어떤 나름대로 이제까지 하지 않았던 방식들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인지도도 높였고 많은 사업적 성과도 거두셨어요. 그런데 이것이 반짝 성공이 되지 않기 위해서는 계속적으로 혁신이 일어나야 되잖아요. 네. 그 혁신을 하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계세요? 그 혁신이라는 게 사실은 엄청난 것들이 변화되거나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사람들이 많이 얘기하는데요. 저희가 가지고 있는 생각은 하나를 더 말씀드리면은 저희는 제가 가장 존경하는 기업인이 일본의 교세라의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이세요. 일에 대해서 정말로 진지하게 왜 일하는가 저 책. 네, 맞습니다. 네, 그래서 이분께서도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최고의 전략은 오늘 하루 최선을 다하는 것이다 라고 하고 있고요. 저희도 뭐 앞으로 어떤 변화들이 일어날지 모르지만 지금 우리에게 주어진 일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자가 저희의 방법이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Q&A 시간 갖도록 하죠. 이제 1시간이 금방 지났습니다. 벌써요? 근데 이제 Q&A 하기 전에 저희는 Q&A가 그 쌍방이기 때문에 그 이분들도 물어볼 수 있지만 네. 제 대표님도 고민을 하나씩 듣거든요. 네, 요즘 네. 대표님의 요즘 가장 큰 고민이 뭐예요? 하나 말씀해 보세요. 가장 큰 고민. 뭐 해결해 줄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그래도 가장 큰 고민. 없으신가 본데요? 다 고민이신. 해결해 줄 수 없는 데다가 얘기해봐야. 아니 그래도 가장 큰 고민. 네. 이따가 생각나면 말씀드릴게요. 네. 제가 네, 좀 그런 거에 좀 무뎌서요. 그래요. 네. 네. 고민이 없으신가 보네 지금. 네. 자, 여러분들 마이크 준비해 주고요. 자 질문 주신 분 네, 여기. 자, 마이크. 네. 네,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을 한 권만 소개해 주세요. 책을 읽는 방법에 대한 책을 찾는 방법을 말씀드릴게요. 네. 서점에 가셔서요. 이 도서 검색대에 쓰세요. 그래서 거기에 키워드를 검색하세요. 책 읽는 방법이라고 아니면 책이라고 하시면은 거기에 수많은 책들이 나오는데 일단은 그 중에 하나를 프린트를 하세요. 그러면은 A열 13번에 있다라 이런 게 나오잖아요. 그 근처에 가시면은 거기 전체 책이 다 거기에 관련된 책이에요. 그리고 그런 기능서들이 있잖아요. 책 읽는 방법이라던가 아까 이메일 쓰는 방법이나 이런 거는요. 출판이 오랫동안 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책을 추천을 드려도 절판돼 있을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책 읽는 방법에서 그 책을 고르는 방법을 아시면은 나중에 많이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메일을 공부해야겠다 그러면은 도서 검색대 가서 이메일을 검색하시고요. 나온 거를 가져가서 거기 가시면은 다 그 책이 한 20-30권은 나와요. 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옆에 전달해 주고요. 네. 네, 말씀 잘 들었고요. 아까 김밥을 옆에서 같이 먹어서 되게 아, 예. 반가웠습니다. 네. 저 두 가지 질문 드릴게요. 네. 영업이 절반이고 그럼 회사가 한 50명 정도 넘어가면 처음에는 되게 친한 사람들이고 또 다 훌륭한 사람들이고 뭐 이럴 텐데 점점 이렇게 영업 사원들 특히
이제 저도 영업직이지만 네. 되게 좀 이제 뭐 실적에 대해서 쪼개되고 뭐 그렇게 되는데 디자이너와 영업사원 또는 영업사원들끼리의 어떤 뭐 실적 경쟁이라든지 대우를 공평하게 그렇게 해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인지 좀 궁금하고요. 왜냐면 우리가 옆에서 보기에는 되게 돈도 많이 버실 것 같고 되게 멋진 분이니까 직원들한테 되게 잘해주실 것 같잖아요. 뭐 복지나 이런 그런 것도 그렇고. 근데 실제 회사 중소기업에서는 모든 직원들을 평등하게 대할 수가 없거든요. 또 그렇다고 돈을 뭐 2배, 3배씩 줄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뭐 그런 부분 어떻게 하시는지 좀 궁금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해외 뭐 예를 들어서 똑같은 시스템을 이거 똑같은 시스템을 베트남이나 중국에서 따라한다고 하면 그걸 막을 방법이 있는지, 즉 이제 우아한 형제들의 이 서비스가 해외 진출하려고 할 때 이미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또 실제로 한국에서 성공했다고 해서 한국 사람이 그 해외 나가서 성공할 수 있는지 이 두 가지는 궁금합니다. 진짜 베트남에서 우아한 자매들 해가지고 따라할 수도 있겠다. 자매님들이 너무 집착하시는데. 네, 두 번째 거부터 답을 드릴게요. 해외 시장은 이미 핫하게 돌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그 이미 뭐 시뮬리스트라든가 뭐 저스티, 뭐 그룹허브 많은 회사들이 있고요. 그리고 뭐 아프리카의 세렝게티 막 거기까지 막 진출할 이야. 정도로 온 나라에 다 진출되어 있는 상태예요. 그러니까는 배달 음식 시장이 한국에서만 핫하다고 해서 우리만 있는 게 아니고요. 유럽, 미국, 남미 쪽, 뭐 중국 다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글로벌하게 되게 핫한 서비스고요. 저희는 아직까지는 계속 거기에 대한 관찰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회사들이 그 지역에서 어느 정도 성과를 내고 있고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대해서 계속 관찰을 하고 있는 단계이고요. 저희 거를 따라할지 어떨지는 모르지만 그들도 그들 나름대로의 방식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고 있고, 두 번째는 영업사원들과 디자이너 뭐 안쪽에서 일하는 분들과의 뭐 차별이 있지 않을까, 아니면 어떻게 보상이라든가 이렇게 어떻게 하고 있냐라고 하지만 저희는 영업하시는 분들이 어떤 기준으로 말씀드려야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뭐 저는 사실은 인센티브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그렇게 좋게 생각하는 사람은 아니에요. 인센티브는 사실은 사람이 어떤 돈에 의해서 그 동기부여를 발생해서 일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그렇게 순수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인센티브 제도는 크게 활용하고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보상 제도 자체가 저희는 거의 없어요. 네. 그리고 뭐 그러니까 연말에 인센티브 나간다거나 이런 거에 대한 것들이 별로 없고요. 반대로 어떻게 하면은 구성원들이 자존감을 가지고 이 서비스를 계속 만들 수 있는가에 대해서 더 많이 고민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복지라던가 아니면은 우리가 바깥에서 어떤 대외 활동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것들, 세상에서 어떤 역할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이런 거에다가 그런 자원들을 사용하고 있는 상태예요. 네. 네. 그럼 지금 직원이 지금 70여 명 됐다고 그러시잖아요. 네, 90명 가까이. 90명. 어떻게 보면 회사가 오면 지금 말씀드린 회사가 약간 좀 뭐 공동체는 아니지만 네. 뭔가 그런 느낌이 좀 들 것 같은데요. 일반 90명이지만 네. 아주 그냥 그 일반 회사 대기업처럼 그렇게 된 게 아니라 네. 약간 90명이 서로 뭔가 동아리는 아니지만 뭔가 그런 느낌이 들 것 같은데 맞나요? 좀? 네, 그런 분위기도 많이 있어요. 저희가 어. 이제 라인으로 단체 채팅방을 해요. 네. 매일매일 그냥 거기서 여러 가지 일들이 아까도 막 계속 올라오는데 뭐 어디가 뭐 배달 뭐 누가 치킨 시켰는데 이게 왔어요. 뭐 엘리베이터에 뭐가 기능이 새로 생겼어요. 뭐 화장실에 뭐 변기가 막혔어요부터 해가지고 수많은 이야기들을 거기서 이제 잡담처럼 하고 있고요. 되게 재밌게 네. 진행되고 있죠. 네. 네. 자, 온라인에서 안철수님께서 온라인으로 성과를 낼 수 있는 아이템이 배달 말고 또 어떤 것들이 유망할까요? 너무 사실 뭐 그래도 뭐 그냥 이걸 제가 물어봤어야 되는데. 네. 네. 사실 저도 잘 모르고요. 네. 근데 한 가지 제가 관심을 많이 보고 있는 건 뭐냐면요. 네이버 카페나 다음에 카페예요. 이미 온라인에 사람들이 어떤 니즈에 의해서 많이 모여 있는 곳. 그러니까 자출사. 그다음에 뭐 그 여자분들 많이 보는 그 인테리어 하는데 그런데 레몬 테라스, 레몬 트리 뭐 이런 것들도 있고요. 네, 그다음에 뭐 하여튼 되게 많은 것들이 거기서 피터팬의 다락방 구하기 네. 뭐 이런 것들부터 해서 이미 사람들이 기존부터 온라인에서 어떤 것들을 하기 위해서 모였던 것들이 있어서 그거를 잘 분석해 보면 네. 좋은 서비스가 나올 수도 있지 않을까. 네. 그 지금처럼 어떻습니까? 지금 대표님처럼
배달 사업은 원래 오프라인이었잖아요. 네. 오프라인에다가 뭔가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이렇게 같이 융합시켜가지고 네. 하는 것들이 그냥 스마트폰 자체에서만 뭐 온라인 아이디어 내가지고 거기서만 하는 비즈니스에 비해서 어떻다고 보십니까? 그런 것들이 오프라인 융합시키는 것이 훨씬 힘들죠. 훨씬 더 힘들고 네. 근데 만약에 지금 사업을 준비하신다면 스마트폰보다는 그 다음 단계를 준비하시는 게 다음 단계 뭘까요? 스마트폰 다음에 뭡니까? 뭐 웨어러빙 컴퓨팅도 있고요. 네. 네, 그 뭐 구글 글래스도 있을 것 같고요. 네. 그리고 뭐 스마트워치라던가. 그러니까 이 정보 시스템이 어떤 방향으로 바뀌어가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있게 우리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요. 컴퓨터가 방에 있다가 큰 방에 하나 있다가 책상 밑으로 내려오면서 엄청난 변화들이 혁신들이 있었어요. 그 컴퓨터가 내 무릎 위로 랩탑으로 오면서 또 엄청난 변화들 혁신들이 있었고요. 그 랩탑 예? 네. 그 랩탑이 노트북이 내 손 안에 담겼을 때 또 엄청난 변화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안경으로 가고 시계로 가고 근데 이것에 대해서 또 하나 생각해 보면요. 이게 이제 디바이스의 관계가 아니라 이것에 대한 정보가 훨씬 더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클라우딩 쪽이 훨씬 더 중요하다고 봐요. 그래서 클라우딩은 또 뭘 하는 서비스인가 보면 인류가 자기 인체에 되게 부족한 부분들을 메꾸기 위해서 계속 무엇인가를 발명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팔이 짧으니까 창을 만든다거나 달리기를 남들보다 동물보다 빨리 뛸 수 없으니까 자전거를 만든다거나 하늘을 날지 못한 뭐 한다거나 뭐 비행기를 만든다거나 했는데 인류가 개발하지 못한 단 하나의 그 신체가 있는데 그게 뇌라고 해요. 예, 근데 그 뇌의 구조는 뉴런과 뉴런이 되게 많이 활발하게 이게 일어나야지만 되는데 그게 컴퓨터예요. 인터넷으로 연결된. 네. 네, 그래서 많은 디바이스들이 그 뉴런의 역할들을 하고 있는 거고 그래서 사실은 지금은 디바이스에 집착하는 것보다는 클라우딩 서비스 쪽에 어떤 기회들이 있을까를 바라보는 게 훨씬 세상의 변화에 맞춰서 갈 수 있지 않을까 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예, 스마트폰은 제가 좀 많이 말려요. 지금 하신다 그러면. 네. 왜냐하면 배달의 민족이 시작됐을 때 2010년도에는 스마트폰은 모든 사람들의 화두였어요. 교회에서 권사님들끼리 어저께 어플리케이션 앱 뭐 받았냐고 말씀 나누고요. 회장님들도 골프 치러 가셔서 김 회장 어저께 내가 이 앱을 받았는데 이거 정말 좋더라 이런 얘기를 했는데 지금은 모든 사람들이 한 달에 어플리케이션을 받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네, 최근에 뭐 일주일 사이에 몇 개나 받아보셨냐 생각하시면은 몇 개 없으실 거예요. 이미 그 시장을 좀 어느 정도 선도하고 있는 서비스들이 거기 안에서 많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리고 이미 이 정도 시장이 어느 정도 안착기에 이르렀을 때는 게임에서도 그렇잖아요. CJ EMN이라던가 뭐 넷마블이라던가 이런 큰 서비스에서 게임도 이제 대형 서비스로 네. 만들듯이 자본력과 그 팀워크가 더 많이 필요한 시대로 넘어가고 있죠.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뭔가 그것이 뭐 IT적 클라우드 서비스라면 그 개념적으로 보면 뭔가 기업이나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들을 뭔가 아웃소싱해 주는 그런 서비스도 생각할 수 있는 건가요? 그런 것들? 네, 그런 것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거기에 대해서 개념을 잡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아요. 네. 네. 자, 또 질문 있으신 분. 네, 마이크 좀. 네, 하세요. 마이크 있으세요? 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예. 네. 저는 그 바이크 관련 업종에 예. 종사하다가요. 예. 실제로 그 배달 대행 서비스를 네, 작년까지 했다가 아, 예. 개인 사정으로 접게 됐는데요. 그 오프에서 실제로 마지막 단계지 않습니까? 그 배달 소비자한테 직접 가는 단계인데 그걸 웨이블 실제로 프로그램을 사용을 해서 프로그램상과 오프에서 지금 바이크 관련된 그 라이더들라 그러죠. 배달 네. 학생들인데요, 주로. 그분들 상대로 직업 창출 하나 하고 네. 또 벤처마킹 할 수 있는 직접 그 분야까지 뛰어들 수 있는 벤처마킹이 가능하신지 두 가지를 한번. 저희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고민을 좀 해봤었는데요. 이미 그쪽을 시장을 진입한 친구들이 있고요. 팀들도 있고 저희가 봤을 때는 우리의 사업 영역은 아니다로 규정을 줬어요. 저희는 배달 음식을 만드는 곳과 배달 음식을 먹는 사람을 잘 연결시켜주는 걸로 저희 서비스를 규정을 했어요. 네, 그래서 거기까지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자, 마이크 좀 앞에 전달해 주시고 앞에요. 이병력 씨, 온라인에서 이병력 씨. 아까 1년 반 정도 배고픈 상황에서도 20여 분의 직원들이 남아 있다고 그랬는데 그렇게 엮을 수 있었던 바탕이 무엇인지. 그 직원들이 계속 견딜 수 있었던 바탕.
글쎄 뭐 신념 같은 것들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재미 같은 네, 재미. 서로 같은 뭔가 네. 이렇게 회사 같은 것이 아니라 뭔가 동아리 같은 느낌 그런 건가요? 그 동아리 같은 뭐 그런 느낌이라고 말씀드리기는 잘 모르겠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시장에 대해서 돈을 벌고 있지는 못하지만 네. 시장에서 사장님들이라던가 많은 사용자들한테 영향력을 미치고 있구나 이런 것들이 저희한테 되게 많은 네. 동기부여가 됐던 것 같아요. 지금은 돈을 많이 벌고 계십니까? 지금 어떠세요 지금? 그냥 벌고 있습니다. 그냥 벌고 많이, 계십니까? 많이는 빼고. 먹을 만큼만? 네. 자, 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타트업을 준비하고 있는 대학생인데요. 네. 예, 제가 생각하고 있는 스타트업은 댄스 정보 포털을 커뮤니티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저희가 동아리 형식으로 뭐 팀을 꾸려서 활동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일이고 이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하는 일인데 갑자기 어떤 투자자분이 오셔서 저희 팀한테 너희가 커피 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 유통과 투자를 다 맡아주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사실은 이런 가치 판단에 있어서 지금 돈이 되는 것을 돈이 되는 사업에 확실한 투자도 확실히 있고 이런 사업에 뛰어드는 것이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정말 불투명하지만 제가 프라이드를 갖고 있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일을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어떤 시기적인 것도 중요한 거잖아요. 뭐 돈을 먼저 벌고 나서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것인데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보고 근데 좀 싶습니다. 이상하다. 댄스 동아리에 또 커피볼 또 투자하겠다고 하는데 좀 이상하다. 네, 말씀해 주시죠. 네. 저도 그게 더 궁금한데요. 네, 왜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 와서 아마 투자자가 와서 어떤 네. 투자길래 댄스 동아리에 커피를 잘 타시나요? 아니 그건 아니고요. 저희가 이제 마케팅이나 이런 SNS 쪽에 그 특화돼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셨나 봐요. 그리고 어떤 저희 개인적인 인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시고 이제 그 구성을 해보는 게 어떻겠냐 하는 얘기를 하신 거거든요. 네, 지금 마음엔 어떠세요? 하고 싶으세요? 아니면은 어떠세요? 저는 지금 사실 안 하고 싶습니다. 네, 그럼 하지 마세요. 네, 감사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실 자기 내면에 있는 목소리를 듣는 게 제일 중요한 것 같고요. 인생이 되게 많은 선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로는 선택하고 나서의 그 일에 대한 태도에 의해서 훨씬 더 중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 이 일을 선택했더라도 계속 다른 것들에 대해서 미련이 남고 저걸 했었어야 되는데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으면은 아무리 좋은 조건에서도 성공할 수 없어요. 근데 정말로 안 좋은 상황에서도 내가 이걸 선택하고 나서 모든 걸 다 버리고 나는 이것을 최선으로 다해서 잘 할 수 있다라는 자신감이 있으면은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예, 저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근데 아까 질문하신 그 분을 보니까 내가 보기엔 투자하시겠다는 분이 의도가 이상한 것 같아요. 그렇지 않은 것 같아요. 아무튼간에 뭐 그런 것 같고요. 지금 보니까 그 다른 회사에 비해서 제가 보기에는 투자를 좀 잘 받으신 것 같아요. 뭐 엔젤 쪽에서도 받았고 펀엔젤스 그다음에 VC라든가 실리콘밸리 쪽에서 투자를 받았다 그러는데 그게 쉬운 것 같지는 않은데 근데 그 투자자들이 보면 투자할 때 그냥 투자한 것이 아니라 그 회수하는 거를 바라보고 투자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제가 보기에는 또 투자 기간도 있고 그 VC들이 그러면 어차피 회수를 하기 위해서 뭐 어차피 이제 현재 시점에서는 어느 정도 안정화 됐고 그러면 뭐 영업이익도 어느 정도 발생이 되는지 궁금하고요. 향후에 그런 투자자들한테 어떻게 보상할 건지 그런 거에 대해서 한번 플랜을 한번 듣고 싶거든요. 네. 실례지만 어떤 일을 하세요? 저보다 VC 그런 쪽 일을 하고 소개 좀 있습니다. 그런 쪽에 일을 하고 계십니다. 예, 뭐 주로 그 펀딩 쪽에 일을 좀 하고 있기 네. 때문에 예, 제가 관심이 좀 많죠. 되게 전문적으로 여쭤보셔서 땀이 났습니다. 네, 그 투자자들은 엑시트 플랜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이 회사에 투자를 해서 어떻게 회수할지에 대한 플랜이 이제 두 가지 방식이 있는 거죠. 하나는 이제 다른 회사의 M&A 인수합병이 되거나 아니면 IPO에 상장해서 주식시장에 공개가 되거나. 근데 저희는 지금 가지고 있는 플랜은 후자예요. IPO 상장 쪽으로 네. 많은 역량을 모으고 있고요. 그리고 투자자들도 저희하고 같이 하고 있는 투자자들도 이 회사가 앞으로도 성장할 가능성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지금 어떤 회수라던가 이런 것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사실 제가 사업 계획을 내면 투자자들이 더 반대로 더 이렇게 해요. 올해 2013년에 이익을 내지 말라고. 이익 내지 말고 번 거를 다 투자해서 인력 투자하고 저기 인프라 투자해가지고 회사를 더 크는데 집중하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고 그래서 올해는 사실은 영업이익은 거의 없어요. 네, 그러다 마이너스는 아닙니다. 네. 네.
자, 그다음에 온라인에서 박현식님께서 가장 감명 깊게 읽은 책은 어떤 책인지. 네, 제 인생을 바꾼 책이 아까 오, 말씀드렸던 왜 일하는가라는 그 책이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은 일본에 이제 교세라는 회사를 만드셨고요. 제가 그때 이제 어떤 생각이 들었었냐면요, 사업도 망하고 내가 이 일을 언제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되게 답답한 마음이 있었을 때 그 책에선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요, 사람들이 왜 일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자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근데 서양 사상에서는 우리가 그 기독교 윤리 사상이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고 벌을 받아서 남자는 일하는 고통을, 여자는 출산의 고통을. 그래서 사람들이 일은 피할 수 있으면 피해야 되고 최대한 적게 일하고 많이 버는 것이 좋은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우리는 이런 걸 꿈꾸죠. 40이나 50 정도 됐을 때 은퇴를 해서 어디 먼 저쪽 가서 편안하게 사는 휴양지 같은 데 사는 이런 것들을 꿈꾸지만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은 이런 것을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일이라는 건 나 자신을 성장시키고 수련시키는 과정이다. 평생 동안 하나의 일에 정진해서 정말로 새로운, 그러니까 위대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그래서 그분이 그렇게 해서 교세라라는 큰 회사도 만들 수 있었던 것 같고요. 얼마 전에 또 일본의 JAL 항공사가 맞아요. 했다가 다시 또 살리셨잖아요. 이나모리 가츠오 회장님께서. 그래서 저는 제가 한 대 딱 맞은 것 같았었어요. 그러니까 디자인을 오랫동안 하면서 저도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사람이었거든요. 적게 일하고 돈 많이 벌고 그다음에 뭐 휴가 어디 갈지 생각하고 내가 일하는 것에 대해서 이런 것들이 나한테 어떤 가치를 주는지에 대해서는 잘 생각을 못했죠. 그러니까 행복을 위해서 돈을 벌어서 살기 위해서 일을 한다가 아니라 행복과 일을 통해서 내가 성장하면서 그것이 일과 행복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요. 그래서 제가 일하는 태도 자체를 완전히 바꾸게 됐던 책이에요. 그래서 저희 구성원들이 입사하면은 가장 많이 추천해주는 책이에요. 네. 그러니까 직원이라는 표현보다 구성원이라는 표현을 자주 쓰는 것 같아요. 네? 그죠? 네. 저도 그런 표현이 좋더라고요. 그럼 결국 이제 취미가 일인 거, 일이 취미, 일하는 것이 취미, 그죠? 취미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런 거네요. 네. 저는 그러니까 지금 경영자 CEO의 역할도 맡고 있긴 하지만 디자이너로서 삶이 훨씬 더 저의 가슴을 뜨겁게 하거든요. 그래서 많은 일들을 지금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뭐 폰트를 만든다거나 이런 것도 사실은 회사에서는 전혀 상관이 없었는데 제가 만들고 싶어서 했던 그런 일들이고요.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을 하는 게 그 에너지가 또 다시 회사를 경영하는데 또 좋은 에너지로 많이. 그러니까 앞으로 회사가 엄청 더 커지더라도 본인의 그런 전문성 계속 갖고 나가겠다 그런 말씀으로 알아들으면 되겠네요. 또 질문 있으시면 네. 예, 대표님 그 설북열차 때도 뵙고 싶었고 여러 번 시도했는데 직접 가까이서 뵙기는 처음이라서 오신 건 아니었군요. 예, 갔는데 그쪽 칸에는 안 갔습니다. 저는 이제 매번 이제 대표님뿐만이 아니라 계속 이제 성공하시는 분들 여쭤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서 두 가지를 여쭤볼까 하는데요. 하나는 이제 대표님이 중간중간에 말씀을 해주셨는데 성공의 개념이 다 이제 다르지만 공통적인 부분은 있긴 합니다만은 그 대표님만이 생각하시는 아직 성공은 완전히 이루지 않고 계속 ING 중이라고 말씀을 중간에 하셨는데 대표님이 생각하고 계신 성공의 정의를 알고 싶고요. 두 번째는 이제 대표님이 중간에 짧게 말씀하셨습니다만은 진짜로 갖고 있는 모든 이제 재산 날리시고 물론 사모님이 그렇게 힘을 주셨다고는 하지만 여기서 저도 그렇습니다만 중간에 이제 사람들이 가장 힘든 부분이 가족들한테 이제 좌절했을 때 뭐 어떻게 할지도 모르고 이제 정말 힘들고 어려운 경우가 생길 수가 있는데 그때 이제 대표님께서 일어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제 동력은 무엇인지 그 두 가지가 좀 알고 싶습니다. 두 번째부터 말씀드릴게요. 저를 이제 다시 일으켜줬던 동력은 역시나 제 아내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을 보면 김주환 교수님께서 쓰신 사람이 바닥까지 내려갔을 때 다시 치고 올라가는 그 힘은 그 사람을 믿어주는 세상에 단 한 사람이 있으면은 있다라고 해요. 그래서 저는 정말로 제 아내 때문에 되게 많은 힘을 얻었던 것 같고요. 그 성공이라는 거에 대해서 참 어려운 주제인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성공은 사실은 어떤 거냐면 세상을 최고로 여행하라라고 니체가 얘기를 했고요. 저는 그 책을 보면서 그 책이 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여행의 보상은 목적지에 있지 않고 여정에 있다. 그 과정 자체에 있다라는 이야기가 저한테는 가슴에 되게 많이 와닿았어요. 근데 그 성공이라는 게 그 여정 중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아주 우연한 행운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공하기 위해서는 많은 사람들이 부지런하고 근면하고 누구를 어떻게 하고 하면 성공한다고 하지만 사실 그렇게 해도 성공 못할 수도 있어요. 네, 아주 냉정하게. 하지만 그렇지 않고 게으르게 살고 이렇게 하더라도요, 세상이 말하는 그 성공이 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할 수 있는, 노력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선 어떤 보이지 않는 힘, 보이지 않는 손이 분명히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래서 그 행운이라는 말을 저는 쓰고 싶고요. 제가 성공이라는 것에 대해서 가장 감명 깊게 느꼈던 그 문구가 있는데, 링컨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그 권력의 조건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 이제 링컨 대통령의 정기식으로 쓰여 있는데 맨 뒤에 이런 이야기가 써져 있어요. 내가 바라는 것이 있다면 나로 인해 세상이 조금 더 좋아지는 것을 보는 것이다. 예, 저는 이게 성공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자, 온라인에서 김영선님께서 9시간 출근 시간 엄수를 엄격하게 하신다고 하셨는데 퇴근 시간이나 야근에 대해서는 어떤 관점을 가지고 네, 계신가요? 엄격하지 않습니다. 퇴근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나요, 그럼 회사가? 아니요. 이제 뭐 퇴근 시간 6시 반인데요. 네. 대부분 야근을 많이 하죠. 그냥 가면 내버려둬도? 야근을 해도 9시까지 출근해야 되는 겁니까? 네. 야근을 하더라도? 네. 그게 이제 지속성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벤처들이 하룻밤 이틀밤 새고 뭐 2, 3일 또 안 나오기도 하고 그런 건데, 저희는 본인들이 약간의 그런 컨디션을 관리를 해요. 그래서 11시나 12시가 돼서 다음날 일하는 데까지 지장이 되겠다 그러면 들어가고요. 그래서 철야는 안 해요. 네. 네. 알겠습니다. 자, 또 질문, 네. 마이크 좀. 네. 저희 기업이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아요. 대표님 말하시는 것 봐도 되게 센스가 있으신 것 같은데, 혹시 뭐 회식 문화라든지 뭐 회사만의 어떤 독특한 뭐 문화생활, 그러니까 일 외적으로 하는 활동 같은 게 따로 있으신지. 회식이면 전 일반적으로 술 먹고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센스가 있으시니까 좀 다를 거라고 판단이 되거든요. 그래서 배달을 시켜. 네. 배달을 시켜. 배달. 뭔가 네, 그런 거에 대해서 네, 들어보고 싶습니다. 네. 네. 회식 중에 재미있는 문화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에 한 번씩 그 저희 모든 구성원들이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시간이 있는데, 제가 이제 그달 있었던 이야기와 이달 우리는 무엇을 중요하게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잠깐 스피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아주 유명한 인사이트를 줄 만한 아주 큰 분을 모셔서 강연을 1시간에서 2시간 정도 듣고요. 네. 그리고 90명을 엑셀에다가 넣고서 랜덤 함수로 돌려요. 그래서 4명씩 짝을 져요. 그러니까 인턴하고 뭐 CTO랑 뭐 디자이너랑 아무렇게나 될 수 있고요. 이분들이 짝을 맺어서 4명씩 짝을 맺으면 회사에서 인당 10,000원씩을 지원해주고 네. 2시간 동안 밥을 먹는 거예요. 네, 그러면은 아무나 하고 걸렸기 때문에 되게 재밌는. 괜찮다. 그런 거 있고, 회식 문화는 아니지만 또 재밌는 문화가 또 있는데요. 그 저희가 층을 3개 층을 쓰고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층을 관리하는 사람들이 이제 계속 있어야 되는데, 청소하는 아줌마가 있긴 하지만 저는 이렇게 저희 이제 구성원으로 얘기하다가 그 회사를 정리하거나 챙기는 사람이 회사 안에 누군가 있는 게 훨씬 더 좋겠다 해서 안전보건 총책임자라는 직함이 있어요. 네, 안전보건 총책임자. 그럼 뭐 치프 오브 뭐예요? 그 치프 시큐리티 오피서예요, 그것도? 영어로는 안 정했는데요. CSO가 되겠네요. 네, 그게 완장으로 있어요. 노란색 완장으로. 그래서 이거를 이 사람의 역할은 뭐냐면요, 다른 동료들이 일하는 것을 편하게 도와주는 역할을 해요. 그러니까 아침마다 음료수를 채우고요. 휴게실이 지저분하면 치우기도 하고요. 그분은 그것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아니요. 자기 일을 하면서 하는 거죠. 한 달 동안 하는데. 돌아가면서 완전히 바뀌는구나. 예. 주번이네, 주번. 네, 맞아요. 주번이네. 근데 이거를 매달 처음에 시작할 때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인턴부터 대표이사까지 다 뽑아서 걸리면 그 사람이 그냥 하는 건데, 정말로 이게 되게 잘 지켜진 게, 이사가 걸려도요 애들이 안 도와줘요. 걸려보셨나요? 저는 아직까지는 안 걸렸어요. 뭐 CTO님도 걸리시고, 뭐 연구소장님도 걸리시고, 경영지원 이사님도 걸리시고, 되게 많은 분들이 걸렸었어요. 네. 자, 또 질문. 네, 하세요. 네. 예, 안녕하세요. 예, 저 2가지 질문만 할게요. 대표님 말씀 들어보니까 굉장히 가정적이신 것 같은데, 혹시 일과 가정의 그 밸런스를 잘 잡고 계신지요? 그리고 2번째 질문은, 창업은 흔히 출산의 고통이라고 비교될 정도 굉장히 냉혹하고 외로운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도 주변에 돌아보면 많은 분들이 그래도 창업을 많이 생각하고 계시는데, 혹시 그런 분들에게 어떤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으시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일과 가정에 대해서 밸런스를 많이 맞추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하는 것만큼 잘 되진 않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평일날에는 거의 뭐 7시가 되기 전에 집에서 나오기 때문에 애들 얼굴 못 보고요. 밤 12시가 넘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야. 평일에는 아예 못 보고요. 근데 주말에는 꼭 같이 있으려고 해요. 예. 그런 것들이 있고 또 와이프하고는 와이프가 지금 창업을 했어요. 어떤 분야 했어요? 어떤 분야? 와이프도 이제 저랑 비슷한 스마트폰 분야에서 하고 있고요. 사무실을 지금 같이 쓰고 있어요. 그래서 출퇴근을 같이 하고 있기 때문에 와이프하고는 잘 지내고 있고요. 창업을 하는 분들께 말씀을 드리자면 사실은 창업 자체가 목적인 분들이 되게 많으신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창업을 하고 나서 스타트업이나 벤처가 되게 자유로운 문화나 이렇게 내가 그냥 대기업에서 그런 것들이 너무 싫어서 출근 시간도 자유롭고 뭐 하고 싶은 거를 하면 되고 뭐 하루 일하고 뭐 며칠씩 쉬어도 되고 이런 것들에 대한 막연한 환상들이 있어서 그냥 창업하시는 분들도 가끔 계시는데 그런 게 아니라 정말로 자기가 좋아하는 일 그리고 잘할 수 있는 일 그 일을 그냥 꾸준하게 하다 보면은 굉장히 자연스럽게 창업의 과정이 나타난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무리해서 처음부터 지금 시대가 지금 창업이 붐이니 지금 꼭 해야 돼 이런 생각보다는 지금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해서 더 집중을 많이 하시는 게 언젠간 창업할 수 있다고 생각이 들고요. 대한민국이 저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대한민국에 되게 서글프게도 언젠가는 창업을 한 번씩 해야 되는 운명인 것 같아요. 나이 100세까지 산다라면 마지막에 치킨집을 차릴지 어떨지는 모르겠지만 평생 직장이란 개념 자체가 없어져 버렸잖아요. 그래서 언젠간 한 번은 창업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하고 있는 분야에서 정말로 전문성과 최고가 되기 위해서 노력을 많이 하는 자세가 더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자 또 질문 앞에 마이크 좀 넘겨주세요. 네. 예, 아까 그 사업 아이템을 찾을 때 네이버 카페를 참조하면 좋다고 하셨잖아요. 네. 근데 중고나라가 지금 회원수가 1,1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근데 그 이유가 이제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할 수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한 게 수수료 없이 거래를 하면서 이제 안전한 거래까지 가능한 그런 플랫폼을 구축할 수 있는 어떤 해결책이 있을까요? 해결책은 세신데? 있겠지만 이미 그 시장에는 많은 사업팀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지금 들어가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요. 지금 그 이니 P2P 말고는 또 없는 것 같던데 혹시 있나요? 다른 또?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판다마켓도 있고 그다음에 뭐 저 어디죠? 그 퀵캣에서 번개장터, 번개장터 굉장히 잘 하고 있고요. 이미 그 시장은 그 플레이어들이 포화 상태예요. 그래서 진입하지 않으시는 게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자 온라인에서 안철수님께서 이 뭐 고전적인 질문이지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중 창업에는 어떤 것이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창업할 때 좋아하는 일과 잘하는 일. 잘하는 일이 더 좋은 것 같아요. 아 창업할 때? 네. 왜요? 좋아하는 거 정도는 취미로도 할 수 있지만 사실은 성과를 내는 건 사업이라는 거는 성과를 내야 되고 수익을 내야 되기 때문에 좋아하는 것만으로는 힘든 것 같고요. 네. 근데 잘하는 것은 충분히 좋아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내가 잘하면 사람들이 잘한다 해주면 더 좋아지잖아요. 그래서 잘하는 일을 하는 게 훨씬 더 낫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케이. 자 또 질문 네. 예, 관점을 디자인하라 그 책에 보면 이제 배달의 민족 이야기가 이렇게 나오는데 거기서 이제 그 박용우 그 관점 디자이너님께서 가장 이제 그 일을 도와주기 전과 후가 어떤 게 가장 많은 효과를 얻으셨는지 그게 궁금합니다. 그 전에 이제 홍보를 어떤 맡아주고 또 이렇게 좀 관점을 이렇게 디자인해 주셨잖아요. 그 이전과 이후의 어떤 가장 큰 변화라든지 차이에 대해서 간략하게 그게 되게 궁금했었거든요. 정말로 그분이 일은 하는가 이런 질문. 네, 그런 것도 있고 어떤 부분에서 가장 큰 도움을 주셨는지 그게 궁금했습니다. 사실은 되게 자주 만나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들이 사람들한테 어떤 관점으로 비춰주는 게 좋을지에 대한 이야기들 많이 나오고요. 그러니까는 뭐 직함이 홍보이사 이렇게 홍보 공문으로 되어 있지만 실제로 관점 디자이너가 맞고요. 그래서 저희가 하고 있는 일에 대한 관점 같은 것들을 많이 바꾸고 있으니까 실례로 하나가 뭐냐면 배달의 민족은 그 전에 21세기 최첨단 찌라시라는 캐치프레이즈 있었는데 이거를 배달 습관을 바꾸는 앱으로 해서 유저 입장에서 정말로 어떤 것들이 베네핏이고 어떤 걸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같이 고민하면서 바꾼 사례들도 있고요. 많은 것들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감사합니다. 지금 박용우 지사님 말 나왔으니까 그분도 북포럼에 나왔었는데
그분은 지금 열 몇 개 회사에 어떻게 보면 이제 홍보 고문도 하시잖아요. 그런 것처럼 앞으로 미래에는 뭐 그런 식으로 아까 클라우드 서비스 말씀해 주셨지만 꼭 그것이 클라우드 서비스가 IT적인 그런 클라우드가 아니라 사람이 그분처럼 여러 회사의 풀타임은 아닌데 뭔가 이렇게 뭔가 어떤 계약직으로라도 그런 식으로 뭔가 자기 타임쉐어링 하는 것처럼 그런 식의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보십니까?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어떻게 보세요? 저는 충분히 많이 나올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저 개인적으로 저는 이제 그런 삶을 살면 재밌겠다. 저는 제 개인적으로 저는 풀타임 어디 진짜 매여 있는 것보다는 그게 훨씬 더 재밌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유망할 것 같습니까? 어떤? 네. 그 분야 전문성이 있다라면 충분히 유망할 것 같아요. 고피디님도 가을 타시는. 자, 또 질문 있어요? 질문. 질문. 아까 뭐 창업 관련해서 다시 말씀해 주셨는데요. 제가 요즘 창업이 좀 유행이니까 이제 그런 거 관련해서 이제 조언해 주시는 분들이 뭐 좋아하는 일이면 꼭 도전해 봐라. 또 실패하더라도 거기에서 꼭 남는 게 있을 거다. 이제 이런 말들이 많이 있잖아요. 근데 좀 저는 거기서 좀 약간 반대 방향이거든요. 특히 이제 대학생들 창업하는 것들 보고 이제 이런 모임이라든지 아니면 제 아는 후배들 이렇게 만나서 얘기를 해보면 자금이라든지 자기가 배우는 거라든지 하물며 어떻게 인사하고 어떻게 옷을 입고 어떻게 명함을 주고 받고 이메일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회사 1, 2년 차도 이메일 어떻게 쓸지 몰라요. 수고하십시오라고 해야 될지 고맙습니다라고 해야 될지 감사합니다 해야 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대학생인데 정말 자기가 어떤 특출난 어떤 나는 예를 들어 빅데이터를 분석하는 기술이 있어 이런 류의 어떤 기술 창업이 아닌 일반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이런 서비스 참 잘 되지 않을까? 나도 한번 만들 수 있지 않을까? 해외에서 되는데 뭐 우리도 한번 해볼까? 이런 류의 어떤 그런 창업을 고민하는 대학생들에게 어떤 말씀을 해주실지 혹시 제가 생각을 잘못하고 있는 걸 수도 있으니까 그런 분들에 대해서 기본적으로 약간의 부정적인 생각은 가지고 있으신 것 같아요. 네, 저는 아직 그렇죠. 준비되기 전에 시작하는 게 좀 다소 옆에서 불안해 보이시기도 하고요. 네. 제 경쟁자이기도 하고 부럽기도 하고 사실은. 네. 근데 그런 생각은 좀 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그 세상을 바꾸는 사람들이거나 뭔가 시작하는 사람들이 그러니까 어른들이 보기엔 저 친구는 되게 불안해 보이지만 사실은 어른들도 그 나이 때는 그 사람들보다 더 불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지금 사실은 20대 대학생들이 뭔가를 한다라고 얘기해 와서 저한테 막 질문을 해보면은 내가 저 나이 때는 저런 생각을 했었을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어요. 근데 어떤 게 정답일 수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친구들의 열정과 그다음에 가능성은 어디서든 나올 수 있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해보는 것 나쁘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근데 분명한 건 그 친구들이 잘못했을 때 거기에 대한 책임도 져야 된다라는 것에 대해서 그건 분명하게 얘기해주고 싶어요. 네. 예, 추가로 제가 질문 하나만 더 드릴게요. 저도 이제 그런 질문 한번 해보고 싶었는데 지금 사실 이제 정부 차원에서 그렇고 지금 취업이 잘 안 되기 때문에 뭐 착오를 많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는데 제가 보기에도 뭐 생계형 창업보다는 성장형 창업이 돼야 된다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왜냐면 그 시점이라는 것이 지나가면 다시 돌아오지를 않잖아요. 전문 청년들한테 그런 도전 의식을 가지고 창업하는 건 좋은데 그것이 이제 잘못됐을 경우가 더 많잖아요. 잘 됐을 경우보다. 그랬을 때 그 책임을 지는 사람이 하나도 없거든요.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청년 창업도 신중해야 될 필요가 있다. 도전하는 건 좋은데 전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뭐 그런 측면에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요. 근데 그 책임이라는 게 또 내가 그 뭐 1억, 2억을 뭐 VC에서 받고 뭐 이런 것들을 다 이제 토해내야 된다 이런 거에 대한 개념은 아니고요. 사회적으로 내가 같이 했던 사람들과 이 업에 대해서 책임감을 더 가지고 진중하게 좀 했으면 좋겠다. 이거 그냥 한번 해보고 정부 과제에서 돈을 땄으니까 해보고 아니면 뭐 말지 약간 이런 되게 편하게 쉽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질의응답 여기까지 하겠고요. 네. 자, 그 다음 이번 달 10월 달 이제 CEO 토크 지금 진행 예정 방송이 다음 주는 저희 스킨케어 글로벌로 뻗어가는 스킨케어 쪽에 닥터형이라는 회사의 그 최경화 CEO님입니다. 네. 그다음에 10월 20일 날은 천연 샴푸 및 비누 개발사 하모하모 김영태 CEO님. 태권도 7단이에요. 네. 벌써
사진에서 풍기시는 외모가 네, 7단 좀 보시죠. 그다음에 10월 28일은 글로벌 공장 자동화 부품 전문 기업 KC전공 박덕규 CEO님. 네. 자, 여러분께서 그 오늘 봤지만 네. 네? 네, 네. 아, 주문 들어왔어요. 아, 지금 피자 시켰어요, 지금요? 네. 얼마나 빨리? 네, 여러분 이따가 피자, 네, 네. 우리 먹는 거예요, 우리. 오늘 가장 큰 박수가 많이 나오네요. 네. 자, 여러분들 여기 오늘 봤죠? 이 두 분 오늘 처음 MC 봤는데 잘하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 저하고 임 대표님 다 알아서 좀 그냥 해주니까 MC 보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페이스북 쪽지로 보내세요. 나 MC 보고 싶다고 어떤 분, 왜 그렇게 하시면 저희가 MC 자리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는 거 되게 좋습니다. 이런 거 자꾸 해보는 거. 네, 좋네요. 예. 좋죠. 자, 그다음에 오늘도 이제 페이스북 CEO톡 페이지에서 온라인에서 많은 분들이 또 오프라인에 참가하신 분들도 좋은 의견들 또 질문들 많이 보내주셔서 좋았고요. 또 우리 여기 또 소통하는 거는 그룹이 있어요. 페이스북 그룹이 있거든요. 여기 그룹에서 오늘 오신 분들 여기서 이따가 물론 스탠딩 파티 할 때 같이 뭐 인사 나누겠지만 여기서 명함 자꾸 나눠봤자 기억도 못 합니다. 이런 데서. 그러니까 그러지 말고 요즘 같은 시대 때는 이런 그룹에서 편하게 자기 뭐 회사를 꼭 밝힐 필요는 없어요. 나 어떤 데 관심 있고 뭐 하는 사람이고 이런 거 좀 얘기하시면 서로 다음번에 오프에서 만날 때 되게 서로 편하게 소통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오늘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시고 같이 하죠. 네. 오늘 이렇게 좋은 자리에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그 페이스북에 보니까 중견기업들이 나와서 얘기하는 자리인데 제가 창업한 지 얼마 안 된 그 회사로서 이렇게 중견기업이 될 회사도 포함됩니다. 네. 중견기업이 될 회사도. 네. 꼭 중견기업이 돼서 다시 나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